2015년 사우디아라비아. 결혼식을 올린 무함마드에게 도착한 한 통의 우편물. 내용을 확인한 그는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뭐 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나 아니면 전 부인 뭐 이런 사람이 저주를 내리는 막 이런 거 아닌가?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아내의 예전의 과거를 폭로하는 어떤 내용들, 어허. 사진 뭐 이런 것들. 네. 그에게 도착한 우편물은 다름 아닌 약 8,800만 원짜리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고지서. 어? 그야말로 하룻밤 사이 벌금 폭탄을 맞게 됐습니다. 뭐 음주운전하고 막 이랬는데 그렇게 온갖 거에 해도- 다 찍히고 막 다 위반하고 이래도 8,800은 안 돼, 안 돼. 서울에서 부산까지 다 걸려도 그건 안 나와. 안 돼. 서울에서 부산을 150km로 질주해도 저만큼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와, 안 나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런데 말입니다. 교통신호를 위반했던 그 시각, 무함마드는 결혼식 행사로 인해 차를 이용하지 않았는데요. 도난당했네. 아하. 누가 썼네. 그러던 중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한 동영상. 잘 봐요. 저 차요, 왼쪽에? 네. 저거? 그냥 픽업 트럭이네? 왜 뒤로 가? 아니 역주행이야? 뭐 하는 거야? 찍는다, 뒤에서. 저 번쩍 봤어요, 번쩍? 봤어요.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또 찍혔어. 아, 그 카메라구나. 네. 역주행 방지 카메라야, 뭐야? 그건 뭐야? 왜 찍어? 또 찍어? 아 신호 위반 할 때마다 플래시가 터지네. 지금 빨간불 있는 데를 일부러 뒤로 가서 계속 앞으로 가고 있잖아요. 아 저러면 나옵니다. 아 저러면 8,800 채우지. 야, 우리가 이렇게 창의적이지 않은 거예요. 왜 서울에서 부산 가서 카메라 다 찍을 생각을 해? 아. 거기 왔다 갔다 해도 되는데. 우리는 괜히 착한 기름 사람들이야. 쓰고 말이야, 생각이 바보같이. 짧았네. 기름만 나가잖아. 저거는 반성하세요.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야 근데 저거는 도대체 복수를 저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아, 왜 그러는 거야? 영상 속의 운전자는 의도적으로 빨간불을 무시하거나 정지선을 지키지 않는 등 마치 고의적으로 교통법규를 어기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영상을 본 무함마드는 이건 내 차인데? 이 대체 누구야, 이거? 그리고 얼마 뒤 밝혀진 충격 사실. 차에 타고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무함마드의 아내 카말과 그녀의 남동생이었습니다.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지금? 왜요? 결혼식 당시에 차를 안 썼는데 저 안에 아내가 타고 있으면 그게 결혼식이에요? 뭐야? 전 기자 지금 뇌에 회로가 꼬였습니다. 지금 약간 뇌정지 왔어. 본인의 결혼식 당일에 차를 안 썼어요. 네. 어? 근데 아내랑 처남이 저 차를 타고 있었어요. 어. 네. 그럼 어떻게 결혼식? 누구랑 결혼하신 거예요? 셀프 그게 결혼식이야? 의문인 거죠. 다른 분하고 결혼한 거예요? 셀프야 뭐야? 사실 카말은 무함마드가 얼마 전 결혼한 아내도 아니고 전처도 아닌 또 다른 부인. 헐. 사우디아라비아는 일부 다처제가 합법인 나라로 카말은 무함마드의 첫 번째 부인이었는데요. 남편이 또 한 번 결혼하는 것에 화가 난 카말은 복수를 위해 남편의 차를 끌고 나갔던 겁니다. 하지만 당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여성의 운전이 금기 사항. 그래서 남동생에게 부탁해 고의적으로 정지 신호를 무시하며 밤새 도로를 질주했던 야, 건데요. 근데 진짜 창의적이다. 와 근데 처남도 대단하다. 왜? 어쨌든 싫어도 이건 말려야지. 뭐 저러다 사고 나면 어떡해. 그렇지. 결국 카말과 그녀의 남동생은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2013년 11월 미국 미시간주 오클랜드 카운티의 한 주택. 창밖을 보다가 무언가를 발견하고 깜짝 놀란 리아 투오히. 자, 그녀를 충격에 빠뜨린 것의 정체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저 뭐예요? 둥지네요. 둥지를 모았어요. 네. 아니 저건 뭐 설명이 좀 그런데 누가 봐도 의미는 알겠죠? 근데 진짜 기분 나쁘네요. 아니 저게 저 크기를 보세요. 저게 거의 2층 높이에 거의 다 있는데? 저 규모를 봐요. 조각 제품을 지금 갖다 놓은 거예요? 자기 여기 우리 집에다가? 천장만 한 거야, 지금 이거. 이 손가락 욕설 동상을 세운 사람은 바로 리아의 전 남편 알렌 말코비치였습니다. 아니, 전 세계 저 모양 동상은 저거밖에 없지 않을까? 예, 사실 이 말코비치는 아내 리아의 불륜으로 이혼. 이후 리아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는데요. 그러자 말코비치는 이젠 전 부인이 된 리아의 바로 옆집으로 굳이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무려 약 7,000달러, 한화 약 740만 원을 들여서요. 전 부인 리아의 집에서 잘 보이는 자신의 집 테라스에 약 3.6m 높이의 손가락 욕설 동상을 세웁니다.
그리고요, 심지어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게 동상 아래 정신 서있고 저렇게 조명을 때렸습니다. 야간에 더 잘 보인다. 야, 조명 때리니까 더 기분 나쁘다. 덕분에 리아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온종일 손가락 욕설 동상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 손가락 욕설 동상을 본 누리꾼들은 남자가 쪼잔해, 너무 유치하네, 뭐 내 돈 내사는데 무슨 상관? 이렇게 다양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불륜을 저지른 아내를 공개에 망신시키는 데는 성공한 말코비치는 이건 빌어먹을 불륜남에게 보내는 겁니다. 손가락 욕설 동상은 전 부인 리아가 아닌 불륜남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밝혔습니다. 자기 인생 살아요, 자기 인생. 아유, 이웃끼리 저렇게 하면 얼마나 아니 근데 불편해. 나는 절로 이사 가면 불륜남을 마주칠 거 아니에요. 그럼 기분 더 더럽지 않나? 그러니까 볼 때마다 굳이 자기도 저 화날 불륜을 텐데. 왜 가? 2017년 중국 창사시 리우는 오랜만에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영화관을 찾았습니다. 이 영화가 요즘 인기래. 너랑 같이 보게 돼서 정말 좋다. 분위기 좋은 데이트를 위해서 당시 인기인 로맨틱 코미디 영화를 예매한 리우. 영화를 보는 동안 은근슬쩍 손도 잡고 귓속말도 하고 이 리우 커플 사이에는 핑크빛 로맨스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영화가 끝나고 영화관에 불이 켜진 그 순간 당신 뭐야? 내 여자친구한테 무슨 짓이야? 불같이 화를 내더니 한 남성에게 달려든 리우. 두 남성의 난투극으로 영화관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뭐예요? 반대쪽에 앉은 남자가 그 여자친구한테 막 뭘 했나? 아 이렇게 막 이렇게 손잡으려고 그러고 그럼 당연히 화나지. 엄청나게 화나지. 그냥 뭐 곱게 못 넘어가지 사실. 그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었어요. 뭐라고요? 그렇게 평범한 거면 제가 소개했겠습니까? 리우는 영화관에 불이 켜진 뒤 그 남성과 동행한 여성의 얼굴을 보고 갑자기 화를 낸 겁니다. 날 두고 딴 남자랑 영화를 봐? 어떻게 네가 날 두고 바람을 필 수 있어? 네가 할 소리는 아니지. 저 여자 누구야? 맞바람을 같은 열에서 저 영화 보면서 야, 그것도 진짜 운명의 장난이다. 그래, 니들 그만 만나라 이 이제. 정도면 인연이다. 이건 하늘이 벌 준 거죠. 그렇지. 저 영화도 상영 시간이 얼마나 다양할 것인가. 하필 또 그날 저 시간에 같은 영화를. 사실 리우와 싸운 남성과 동행한 여성은 리우의 여자친구인 메이였습니다. 메이가 전 남자친구와 몰래 데이트하다가 현 남자친구인 리우와 딱 마주친 겁니다. 얘 뭐 양쪽 다 바람 핀 거니까 뭐 할 말 없는 아니, 거야. 배신을 한 건 정말 잘못인데 문제는 아까 지도했다는 거. 당당하게 저 여자는 누구야 했던 걸 보니 거기도 바람 폈잖아 지금. 그렇습니다. 사실 리우 역시 여자친구인 메이 몰래 전 여자친구와 데이트 중이었습니다. 전 여자친구. 자, 그러니까 원래 커플이었던 리우와 메이가 각각 전 남친과 전 여친을 몰래 만나다가 딱 마주친 상황인 것이죠. 진짜. 자, 이에 화가 난 리우가 메이의 전 남친에게 달려들어 난투극을 벌인 것이죠. 이거는 사실 일단은 그냥 나가서 팝콘 먹으면서 각자 전 애인에게 돌아갑시다. 그리고 땅땅땅 하고 헤어지면 저 되잖아. 정도면 그냥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이게 갈라서 합시다 이렇게. 미련이 있으니까 영화 본 거 아니야. 그럼. 어쨌든 이날 팝콘은 많이 팔렸겠네요. 각자 전 애인과 데이트하다가 딱 마주친 커플. 몸싸움까지 벌인 걸 보니 사랑이 식은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바람 펴도 넌 절대 피지 마. 과연 이 커플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요즘- 이 가사 딱 맞는다. 요즘 보컬 트레이닝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콧소리를 제공 못했어요. 멕시코 바 칼리포르니아주 티우아나에 살던 유부남 알베르토, 이웃집에 살던 유부녀 파멜라. 두 사람은 각자의 아내와 남편 몰래 은밀하게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야, 이웃집에서 정말 간도 크다. 아유. 아니 이혼을 그냥 하든가 왜 속이고 저렇게 그러니까. 상처를 줄까요?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가든가. 자, 그런데 알베르토 시도 때도 없이 당신이 보고 싶은데 어쩌면 좋죠. 오 마이 파멜라. 내게 좋은 생각이 있어. 결국 알베르토는 남들 눈에 띄지 않고 파멜라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고요. 두 사람은 위험한 사랑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파멜라의 남편 조르게는 아내 파멜라가 정체불명의한 남성과 그것도 자신의 집에서
대놓고 불륜을 저지르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와, 이거는 충격이다. 아니, 그냥 집에서 만나는 게 그 방법이에요? 몰래 만나는 방법이 있다며. 이후 남편 조르게는 재빨리 도망가는 남성의 뒤를 쫓았는데요. 그럼 정말로 귀신이 고칼 누르신 게 집 안에서 그것도 눈 깜짝할 사이에 불륜남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후 온 집안을 샅샅이 뒤진 조르게. 그리고 그는 거실 소파 아래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정체는 바로 땅굴이었습니다. 와. 가족들이 집에 있을 텐데 어떻게 파요, 저걸? 사실 불륜남 알베르토의 직업은 건설업자였습니다. 아하. 업자시구나. 아. 전공을 살렸네. 정말 살렸죠. 또 이해가 되네요, 또. 본인의 전공을 제대로 살려 자신의 집에서 파멜라 집까지 땅굴을 파기 시작. 그렇게 오직 두 사람 만에 일명 사랑의 터널이 완성됐고요. 두 사람은 각자의 배우자가 집에 없을 때 대담하게 서로의 집에 찾아가 미래를 즐겼던 겁니다. 뭐 저렇게 다 취하려고 그러냐. 근데 참 대단한 사랑 납셨네요. 땅굴을 따라간 조르게는 자신의 집과 이웃 알베르토의 집이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요. 조르게가 땅굴을 통해 자신의 집으로 온 걸 본 알베르토는요. 다시는 파멜라와 만나지 않을게요. 제발 제 아내에게는 비밀로 해주세요. 정말 치사하죠. 라며 간곡하게 부탁했는데요. 그러나 조르게는 알베르토의 아내에게 남편의 불륜 사실을 폭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 가정을 파탄내고 자기 가정만큼 그 와중에도 지키려고 한 게 얼마나 뻔뻔합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던 18년차 부부 남편 라비와 아내 브린다는요. 2017년 남편 라비의 근무지 문제로 영국 런던으로 이사를 했는데요. 그런데 부부가 이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여보, 오늘 옆집 친구랑 파티하기로 했어요. 알겠어요. 술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요. 여보, 친구가 남편과 싸웠대. 밤새 위로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아내 브린다가 갖은 핑계를 대며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졌고요. 두 사람의 관계,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결혼 생활에 불충실한 아내를 보며 남편 라비는 급기야 그녀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는데요. 결국 그해 12월 남편 라비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그것도 바로 이웃집에 살고 있는 매튜 홀과 미래를 즐기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로 옆에 이웃집 남자랑 바람을 폈다고? 간도 크다. 아유. 자, 그런데 말입니다. 더욱더 충격적인 사실은 남편 라비에게 외도 행각이 발각되기 2달 전인 2017년 10월 외도 상대인 매튜와 정식으로 결혼까지 했던 겁니다. 예전에 그 영화 아내가 결혼했다 있었잖아. 내가 무슨 별을 따달래 달을 따달래. 난 그냥 남편만 하나 더 갖겠다는 것뿐인데. 그 중혼이네, 중혼. 중혼이죠. 예. 근데 어떻게 그게 되죠? 서류가? 서류. 네. 여기서 치밀함이 또 드러납니다. 매튜와의 혼인 증명서에 자신의 아버지 이름을 다르게 기재, 서류까지 조작했고요. 심지어 브린다와 매튜의 결혼식 장소는 첫 번째 남편 라비와 살고 있던 집에서 무척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자기 왔다 갔다 하기 편하게 했네. 아니, 근데 결혼식도 거기다 했다고? 네, 그냥 근처에서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남편인 매튜와 살림을 차린 집 역시 첫 번째 남편 라비와 살던 집과 고작 3분 거리. 게다가 브린다는 이미 두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매튜의 아이까지 임신한 상황이었습니다. 아, 그냥 줄창 집에 안 들어왔나 봐. 그치. 근데 저건 진짜 너무했다. 그럼 이혼을 하지. 이혼하기도 싫은 거지. 라비도 좋으니까. 아니, 근데 남편 몰래 결혼까지 한 것도 충격인데 3분 거리에 살림 차린 것도 대박이네요. 지금 오다 가다 마주칠 수가 있잖아요. 그치. 18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해온 아내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고 아이까지 가졌다는 사실에 큰 충격에 빠진 남편 라비는요. 결국 브린다를 중혼 혐의로 고소. 두 사람은 2019년에 이혼을 하게 됐고요. 브린다는 지난 3월 열린 재판에서 중혼 사실을 인정하고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대단하다.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그녀의 이중 생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입니다. 자, 이번 특종은 영국 최고의 밴드 롤링스톤즈의 명곡이죠. 1973년 발표곡 NG의 뮤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Angie, you're beautiful, yeah. But ain't it
Angie, I still love you. Remember all those nights we cried. 아 근데 이게 뮤즈가 있었다면 이게 어떤 실존 인물에게 영감을 받았다 뭐 이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롤링스톤즈 멤버 믹 제거와 키스 리처드가 직접 작사 작곡한 NG는요. 연인을 떠나보낸 슬픈 가사와 믹 제거의 애절한 보컬이 어우러지며 빌보드 핫백 1위를 차지하는 등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곡에 제 실제 사랑 경험을 담았습니다. NG의 뮤즈에 대한 사람들의 궁금증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NG가 데이비 보이 아내 안젤라라고 그러던데? 자기 친구의 아내인 거잖아요. 절친이잖아요.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은 데이비 보이의 아내 안젤라를 남편 친구와 불륜을 저지른 NG라고 비난하며 희대 불륜녀로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나 화제의 중심으로 떠오른 데이비 보이와 안젤라 부부는 물론 믹 제거 역시 소문에 대한 그 어떤 해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아니 근데 해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실이 아니다. 이 정도는 말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로부터 17년 뒤 1990년 10년 전 데이비 보이와 이혼한 안젤라가 한 토크쇼에 출연해 충격적인 내용을 폭로했습니다. 믹 제거가 사랑한 엔지는 제가 아닙니다. 엔지는 제 전 남편 데이비드였다고요. 심지어 그녀는 과거 동성 연인 관계였던 두 사람이 집에서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목격했고 당시 믹 제거가 데이비 보이를 NG라는 애칭으로 불렀다고 폭로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람핀 거잖아요. 네. 아내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충격적이었겠다. 약간 모멸감도 느껴지고. 모멸감 느끼는데 그 NG가 나라고 또 사람들은 오해를 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두 이중으로 힘든 거죠. 근데 또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얘기를 하는 이유도 궁금해요.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요. 당시 어린 아들을 생각해 두 사람의 관계를 비밀로 했고요. 1980년 데이비 보이와 이혼하며 그에게 생활비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10년간 믹 제거와의 관계를 어디에서도 언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1990년에 안젤라가 두 사람의 관계를 밝혔던 것이죠. 친구의 아내를 사랑했네 인 줄 알았으나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영국 락 전설들의 삼각 로맨스. 그 진실은 본인들만 알고 있는 거겠죠? 1996년 그룹 4대 천왕으로 데뷔한 뒤 드라마, 영화, 예능을 종횡무진한 중화권 탑스타 로즈 샹. 그는 연인 저우 양칭과 무려 9년간 만남을 이어왔는데요. 이 로즈 샹은 바쁜 스케줄을 쪼개 저우 양칭과 여행을 다니는가 하면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는 등 사랑꾼 이미지로 팬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인고 커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해 4월 두 사람이 결별했다는 소식에 많은 팬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혹시 뭐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누군가 바람을 핀 건가요? 두 사람의 결별 소식보다 더 충격적인 건 바로 결별의 이유였습니다. 로즈 샹은 다른 여자들과 바람 피운 쓰레기예요. 저우 양칭은 SNS를 통해 로즈 샹의 담당 메이크업 아티스트, 같은 소속사 연예인을 포함 연예계 활동 중 이틀은 각지의 호텔에서 수많은 여성들과 은밀한 만남을 갖는 등 수차례 바람을 피웠다고 밝혔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내가 이번으로 연락하면 널 갖겠다는 뜻이야. 자, 로즈 샹은 연인 저우 양칭 몰래 다른 여성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비밀 핸드폰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 근데 간이 배 밖으로 나왔네. 저 공개 연애하면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의 응원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맞아요. 그러냐. 그러니까. 팬들의 비난이 이어지자 카사노바 로즈 샹은 SNS와 인터뷰들을 통해 나를 가장 사랑해준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내가 속인 모든 여성들에게 사과드립니다. 라며 사죄의 뜻을 밝혔지만요. 사람들은 연예계 최악의 바람둥이라며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카사노바 로즈 샹은 광고와 또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모두 하차 약 230억 원의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고요. 현재 연예계 복귀를 준비 중이지만 팬들은 여전히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카사노바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죠. 바로 미국의 유명 성인 잡지인 피 잡지의 창업자 휴 해퍼너입니다. 성인 문화의 아이콘 같은 잡지 아닙니까? 그걸 만드신 분이에요? 뭐 아예 그쪽의 문화를 대표하는 그런 잡지죠.
지금부터 20세기 최고의 카사노바로 불리는 휴 해프너의 화려한 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휴 해프너는 1949년 고등학교 친구였던 밀리 윌리엄스와 첫 번째 결혼을 했는데요. 하지만 연애 시절 해프너가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사이 바람을 피웠던 윌리엄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은 해프너는 결혼 후 눈에는 눈, 바람에는 바람, 다른 여성들을 만나기 시작했다는데요. 자, 그렇게 암묵적인 동의하에 맞바람을 피우던 해프너와 부부는 결국 결혼 10년 만인 1959년에 이혼했습니다. 무늬만 부부였나 보구나. 그렇게 된 거죠. 서로에 대한 신뢰는 이미 다 깨진 거고 네. 알아서 만나자 뭐 이렇게 된 거죠 이제. 뭐 이혼도 했겠다. 돌싱이 된 해프너는요. 제 삶은 항상 여성들을 중심으로 돌아가죠. 모든 남녀는 동등하게 성관계를 즐겨야 합니다. 조니 마티스, 게일 올슨, 바비 벤튼, 캐롤라인 이모프, 카렌 프리스티, 멜린 콘, 릴리안 뮬러, 캐리리 등등 특히나 이 섹시 심볼로 알려진 피 잡지의 모델들과 숱한 연문서를 뿌렸습니다. 박명록 읽는 줄 알았어. 아 이번에 생일 잔치에 와주신 분들 명단입니다. 자, 그렇게 카사노바의 대명사가 된 해프너의 상식을 깬 사생활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1999년에는 맨디 벤틀리와 샌디 벤틀리, 이 쌍둥이 자매와 동시에 교제. 그리고 2001년에는 여자친구 3명과 동거하는 파격적인 리얼리티 쇼가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하루가 멀다고 여자친구가 바뀌던 해프너가 의외로 공식적으로 결혼을 한 거는 딱 3번이었는데요. 첫 번째 결혼 실패 후 30년이 지난 1989년에 피 잡지 모델이었던 킴벌리 콘레드와 재혼. 슬하의 2 아들도 낳았지만 10년 뒤인 1998년에 파경을 맞았고요. 오랜 방황 끝에 2008년 해프너에게도 드디어 생애 마지막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무려 60살의 나이 차이를 뛰어넘은 사랑의 주인공인 크리스털 해리스. 해프너는 86세가 되던 2013년 해리스와 3번째 결혼, 행복한 노년을 보냈고요. 그리고 2017년 향년 91세를 일기로 눈을 감은 해프너. 그는 이런 묘비명을 남겼다고 합니다. 성에 대한 유해하고 위선적인 생각을 바꾸는 데 기여하고 그 사이 많은 즐거움을 느낀 인물로 기억하길 바랍니다. 많은 즐거움을. 묘비명이 정말 그 사람 답니다. 이번에 소개할 특종 주인공은요. 1970, 80년대 당시 이탈리아에서 이 사람을 모르면 간첩이라고 할 정도로 플레이보이계의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그의 이름은 마우리치오 잔판티. 하지만 본명보다 잔자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한 남자인데요. 잔자? 잔자는 모기를 뜻하는 이탈리아어 잔자라에서 따온 단어입니다. 매력이 강해도 너무 강해 마치 모기처럼 사람들의 사랑을 쪽쪽 빨아먹는다고 해서 지어진 별명입니다. 모기요? 사랑을 쪽쪽 빨아먹는다는 거군요. 마음을 귀신같이. 약간 아직까지는 공간이 좀 덜 돼서 좀 더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는 17살 이탈리아 리미니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직원으로 근무할 때부터 여심을 녹이는 유려한 말솜씨와 그에 반전되는 터프한 외모로 여심을 사로잡았고요. 매일 밤 수많은 여성이 그를 찾아왔는데요. 실제로 그의 명성이 어느 정도였냐? 저는 레미니의 관광객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100개의 여행사보다 더 많은 일을 했죠. 많은 여성들이 그를 만나기 위해 리미니를 방문할 정도로 그는 지역의 명물 오브 명물이었고요.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그와 함께 하룻밤을 보낸 여성이 무려 6천여 명. 뭐라고? 6천여 명. 한때는 석 달 동안 동침한 여성의 수가 무려 207명이었다고 합니다. 3개월 동안. 아니 저 중에 몇 명 그냥 진짜 잠만 잔 거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 그 안에 무슨 일인지 어떻게 알아?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니 잤는지 안 잤는지 어떻게 알아요? 정말 잠만 잤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잔판티는 일명 6,000명과 동침한 남자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고요.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많은 여성이 그를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열광. 캐릭터가 이렇다니까. 네, 그의 명성은 더욱더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이에 대해 잔판티는 저와 잤던 여성들은 다시 저를 찾아와요. 노이즈 마케팅이구나. 마성이야, 그러니까 마성의 남자. 그지? 호기심 때문이었을 거야. 그러니까 사람 궁금하게 만들잖아.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뭐 이런. 얼마나 대단하게. 여러모로 뜨거운 감자였던 카사노바 잔판티. 그런데 말입니다. 2018년 9월 잔판티에 대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안타깝게도 그가 한 호텔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는 것이었습니다. 뭐야? 그런데 잔판티는 역시 잔판티였습니다. 당시 63세였던 그는 40살 어린 23세 여성 관광객과 뜨거운 밤을 보내던 중 아이고. 심장마비로 사망. 아휴.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이제 좀 조심스럽긴 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진정한 사랑을 만나고 또 세상을 떠났으면 어땠을까. 나도 좀 느끼네요 2015년 3월 중국 후난성 창사시에 사는 남성 위안은 여자친구 집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는데요. 위안의 사고 소식을 들은 여자친구 리우는 깜짝 놀라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자기야, 나왔어. 괜찮아? 많이 아파? 저 누구세요? 제 남자친구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 위안이 입원한 병실에는 본인이 위안의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는 또 다른 여성 샤오저우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둘 다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는 상황이에요? 그런 거죠. 그럼 양다리네요. 양다리네. 자,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당시 사고 현장을 수습하던 교통경찰은 정신을 잃은 위안의 휴대폰에 저장돼 있는 여자친구 리우에게 연락했는데요. 그런데 병원 의사는 위안의 휴대폰 통화 기록을 보고 통화 내역이 잦은 사람들에게 연락했는데 그중 또 다른 여자친구인 샤오저우가 있었던 겁니다. 저 사람이 정신을 잃었던 게 화근이었네요. 정신을 잃어서 모든 게 다 까발려졌네. 딱 걸렸네. 딱 걸렸어. 자,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본인이 위안의 여자친구라며 병원을 찾아온 사람이 무려 17명에 달했습니다. 아이고. 아니, 한 10번째, 11번째 여자친구 오면은 진짜 누워있는 입장에서 아, 죽여라, 그냥 날 죽여라 이랬겠다. 속으로. 근데 이제 17명 모이면 서로 가만 안 놔둘 것 같은데. 보복할 수. 서로 가만 안 놔둘지 합심해서 저 남자를 가만 안 놔둘지 단합할 모르죠. 수도 있지. 약간 그럴 것 같은데. 네. 자, 뿐만 아니라 병실에서 만난 위안의 여자친구들이 위안의 휴대폰을 조사해봤더니 위안의 SNS 계정에 목표라고 적혀있는 그룹을 발견. 무려 200여 명의 번호가 저장돼 있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아니, 무슨 폴더 이름이 목표예요? 자,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여자분들끼리 조금씩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불안하다. 네, 이렇게 황당하고 어이없이 대면한 위안의 여자친구들은 일명 복수연맹이라는 채팅방을 개설. 그래서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위안의 만행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그가 17다리를 거칠 수 있었던 나름의 노하우를 살펴보면 우선 위안은 휴대폰 석 대를 돌렸으며 누군가와 데이트하는 동안에 항상 무음으로 설정해놨고요. 대단하다. 그리고 데이트 도중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잠시 자리를 비우는 동안 또 다른 여성을 만나는 쪼개기 데이트를 해온 겁니다. 야, 연기력이 많이 늘었겠다. 그러니까 바로 옆 건물에 있는 카페에서 만나고 그런 거예요. 시간 속에서 막 공부하고 뭐 이런 건 들어봤어도 데이트를 그렇게 하는 건 처음 봤네. 게다가 일부 여성들에게는요,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여성들에게 주기적으로 돈을 요구. 심지어 위안과의 사이에서 2살 배기 아이까지 둔 여성도 어머나. 있었습니다. 아주 그냥 가지가지 했구나. 뭐 애를 낳았으면 또 새로운 사람이 되셨어야지. 저도 이 아이 부분에서는 좀 화나더라고요. 용서가 안 되고 이것도 여기 돈 얘기 나오잖아요. 얘기 나오죠. 이것도 사기잖아요. 금품 그렇지. 갈취, 사기. 그리고 목표가 뭐야 이게 사람을 목표로 알고 아유 여자를 도구로만 본 거죠. 그러니까요. 일본 가와니시시의 한 마케팅 회사에서 근무하는 30대 남성 미야카와 다카시. 지난해 2월 생일을 맞은 그는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인 여자친구에게 생일 선물을 받았는데요. 짠. 자기가 갖고 싶다는 양복이야. 이거 마음에 들어? 완전 행복해. 얼른 우리 유키랑 결혼하고 싶다. 그리고 약 5개월 후인 7월. 자 생일 선물 뭘 좋아할지 몰라서 D코인으로 준비했어. 역시 우리 카나에 내 남은 인생은 네 거야. 뭐야? 생일 아까 2월이라고 하고 지금 사람 이름도 바뀐 거 아니야 지금? 아니 근데 왜 생일이 어떻게 된 거야? 뭐야 이게? 양다리예요? 미야카와는 양다리가 아니라 무려 45다리. 한 번에 40여 명의 여성들을 만난 일본 히데 카사노바였습니다. 45다리. 지네야 뭐야 45다리. 이 카사노바 미야카와의 수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는 주로 데이트 앱을 이용해서 그리고 타깃은 30대, 40대 결혼 정년기 여성들을 노렸습니다. 연수입은 600만 원 이상이고 사업을 하고 있어요. 카사노바 미야카와는 다단계 회사 직원이지만 여성들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 가짜 프로필을 내세우는가 하면 고가 브랜드의 옷과 지갑 등을 과시했고요.
결혼을 전제로 진지한 만남을 갖는 척 여자들의 환심을 샀습니다. 그리고 데이트는 한 달에 한 번, 시간은 2~3시간 컷. 똑같은 데이트 코스를 돌려막으며 40명이 넘는 여성들을 농락했고요. 뿐만 아니라 영악하게도 나 6살 때 엄마는 돌아가셨고 아빠는 날 학대했어. 내 반려자는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이 수소 정수기 한번 써볼래? PPL도 받아와? 아까 뭐라 했어? 다단계. 다단계에서 지원을 아. 했죠. 여성들에게 자기가 다니는 회사의 물건을 사도록 유도했는데요. 그리고 생일을 속여가며 최소 5천만 원 상당의 금전적인 이득까지 취했습니다. 바람 피는 걸 떠나서 파렴치하네. 야, 이거는 부득이 사기에 가깝지 않나.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는 게. 하지만 꼬리가 너무 길었던 탓인지 피해자 중 한 명이 카사노바 미야카와의 바람 현장을 목격.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다른 피해 여성들과 함께 경찰에 미야카와를 고소했고요. 45다리를 걸친 다카시는 결국 사기 혐의로 체포되고야 말았습니다. 와, 인생을 함께 할 반려자라고 생각했던 여성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건 정말 큰 죄고요. 결국은 단순 바람이 아니라 네. 금전적 이득을 노린 거기 때문에 명백한 사기범이에요. 그렇죠. 지난해 미국 텍사스주 스팀네트 30대 여성 세실리 스타인매츠는 SNS에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 제이슨 콜리어와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아, 행복해 보이네. 자, 그런데 스타인매츠는 사진을 게재하고 얼마 뒤 콜리어 아내가 내 친구라고 남자친구인 콜리어가 사실은 유부남이라는 충격적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야, 그냥 SNS에 올린 사진 딱 보고 제보 들어온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저 여자분은 전혀 몰랐던 거죠. 그렇죠. 피해자인 거야. 스타인매츠는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걸 전혀 몰랐고요. 콜리어에게 사실을 따져 물었습니다. 아니 내가 결혼을 하긴 했었는데 다 없던 일이 됐다고. 나 경찰서장이야. 나 못 믿어? 콜리어 말에 따르면 2016년에 한 여성과 이혼이 아니라 결혼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하는 결혼 무효화가 됐고요. 당시 법원에 제출했던 결혼 무효 서류까지 스타인매츠에게 증거로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뭐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라면 콜리어는 유부남이 아닌 거니까. 네. 그러면 중간에 누군가 메시지를 보냈다는 그분이 오해를 했을 수 있겠네요. 확실한 증거도 있겠다. 경찰서장이었던 남자친구 콜리어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던 스타인매츠. 그런데 말입니다. 얼마 뒤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 내가 콜리어 약혼녀야. 우리 곧 결혼하기로 했다고. 뭐라는 거야? 니들 다 불륜이야. 콜리어는 내 남편이라고. 남자친구인 콜리어의 진짜 아내뿐 아니라 콜리어의 약혼녀라고 주장하는 제3의 인물, 또 다른 여성까지 나타난 겁니다. 아니, 그 서류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 가짜였어요? 서류 위조인가? 위조였나? 자, 사실 콜리어는요, 유부남으로요. 여자친구인 스타인매츠에게 보여줬던 서류는 가짜 서류를 위조했던 것이었습니다. 참 정말 정성스럽게 불륜을 한다. 사회적인 어떤 책임감도 있고 더더욱 청렴결백해야 되는 인물이 그냥 자기의 이쪽을 채우기 위해서 서류 위조까지 하다. 이거는 명백한 범죄고 더 심한 범죄입니다, 이게. 정말 이해할 수 없네. 게다가 한두 명도 아니고 3명이야. 그렇습니다. 세 여자를 동시에 만난 콜리어의 파렴치한 행각은 분노한 스타인매츠가 SNS에 공개하며 세간에 알려졌고요. 사람들의 비난이 쏟아진 건 물론 콜리어는 경찰서장직에서 사임, 문서 위조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자, 특종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사진 먼저 보여드립니다. 아까 그 인도 사진과 참 유사한 사진인데요. 아, 뭔가 얼굴 봐요. 다 닮았어요. 이 사진은 바로 전무후무한 대가족을 거느린 66세 미셸 얀도로의 가족 사진입니다. 얀도로는 일부 다처제가 흔한 짐바브웨에서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카사노바로 1983년 28살의 나이로 첫 번째 결혼을 한 뒤 마치 취미는 결혼, 특기는 2세 만들기인 듯 그 이후로도 줄기차게 결혼. 아내가 16명, 자녀는 차가 마치 151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여긴 자녀가 충격이다. 아니 그러면 부인 한 명이 막 9명, 10명씩 난 거. 그렇죠, 평균으로 보면. 금슬이 엄청 좋았던 거죠. 아, 나 애들 이름은 다 기억하려나? 아니, 좀 약간 이것도 궁금한 게 여기도 평화가 지켜진다면 그럼 괜찮은 거잖아요. 체계가 있느냐? 너무 좀 질투하거나 사이 안 좋으면 걱정이거든요. 자, 151명의 자녀를 낳을 정도로 16명 아내와 찰떡금슬을 유지하는 얀도로만의 비법이 있었으니
자, 오늘 스케줄은 오후 1시 첫째 아내, 오후 4시 넷째 아내, 그리고 저녁 7시엔 12번째 아내, 밤 10시에는 16번째 아내를 만나면 되겠군. 근데 보면 아까 순서가 뭐 뒤죽박죽이고 그냥 자기 기준인 것 같은데. 보면 뭐 좀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이게 어떤 원칙을 세운 거예요? 자, 그에게는 나름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아내들끼리 이것 대결을 시켜 선택받는 단 4명에게만 그날의 부부관계 권리를 부여받고 차례로 4명의 침실을 거칩니다. 진짜 뭐야? 약간 오디션이에요. 자, 4대의 경쟁률을 뚫기 위한 아내들의 치열한 대결의 정체는 바로 요리였습니다. 아내들이 매일같이 음식을 준비하면 가장 마음에 드는 요리를 초이스. 얀도로의 선택을 받기 위해 아내들은 필사적으로 요리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식구도 엄청 많고 그리고 저렇게 유지하고 아내끼리 그렇게 열심히 경쟁한다고 한다면 저분이 어떤 사람일까라는 게 궁금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든지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뭐 어느 나라의 이제 권력자나 왕이나 뭐 이런 사람입니까? 얀도로는 1977년 해방전쟁에 참여한 평범한 퇴역 군인 출신이고요. 짐바브웨 정부에서 양육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은 no problem. 최근엔 정부로부터 대가족이 모여 살 수 있는 부지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아무리 양육비를 받았다고 해도 이게 저희도 진짜 자식 하나 키워보니까 이게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저렇게 많은 아이들 다 먹이고 키우고 보살피는 게 이게 힘들 것 같은데 아니 이름이나 제대로 외우겠어요? 못 외운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사실 얀도로에게는 결혼에 대한 원대한 꿈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직도요? 네버스탑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 100명의 아내와 1000명의 자녀를 갖고 싶어요. 죽는 그날까지 과업 달성을 위해 멈추지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얀도르는 과업 달성을 위해 올해 17번째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100명의 아내와 결혼하고 싶다던 짐바브웨 얀도로의 목표를 이미 달성한 사람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 주인공은 바로 아내가 무려 130명에 달하는 케냐 카사노바 안센투스 오구웰라 아쿠쿠. 아쿠쿠는 21살의 첫 결혼 이후 이듬해 벌써 5번째 결혼을 했을 만큼 결혼에 박차를 가해 79세까지 계속해서 결혼했다고 합니다. 아쿠쿠는 아내가 많은 만큼 자녀도 많았는데요. 앞서 얀도르의 자녀가 151명이었다고요. 안 돼. 아쿠쿠는 한술 더 떠 자녀 수만 210여 명. 심지어 아쿠쿠 가족으로 이루어진 마을만 4개입니다. 일명 아쿠쿠 빌리지가 있다고 합니다. 학교는 하나 따로 줘야 될 것 같아요. 전교생이 지금 몇 명이야? 이 정도면 마을 주민센터, 마을 학교, 마을에 나오는 지원금 이런 거 그냥 다 자기들끼리 경제 생활이 가능하겠어. 이러면. 그렇죠. 네,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맞습니다. 자급자족 가능할 것 같아 내 생각에. 배움이 짧았던 아쿠쿠는 자녀들의 교육에 굉장히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심지어 자녀들을 위한 학교를 이미 2곳이나 설립. 그러다 보니 이 자녀들 중에는 의사나 법조인, 선생님, 경찰 등 다양한 전문직이 배출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아쿠쿠의 가족 운영 노하우는 케냐의 정치인들조차 조언을 구하러 올 만큼 체계적이었다고 합니다. 먼저 아내 1명당 자녀는 4명으로 제한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다이어리를 확인하며 그날 방문할 아내의 집을 체크. 모든 아이들의 이름을 외우려고 하는 등 꼼꼼히 가족들을 살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이 너무 많아 한 번에 모이기 어렵다 보니 SNS를 통해서 꾸준히 가족들과 소통한다고 합니다. 모든 SNS는 일단 만들면 팔로워가 200명 보장이네요. 당연하죠. 아, 그게 부러워요? 일단 그거는 보장되는 거잖아요. 아니 자식 관리를 좋아해야 마팔로 한다는 게 너무 웃기잖아요. DM 받고. 오늘은 참 모르겠는 사람이 많이 나오네요. 아쿠쿠 본인의 말에 따르면 저는 언제든지 여성들에게 지갑을 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저의 멋진 외모와 또 옷맵시 때문에 제가 원하면 누구든 내 여자로 만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자신감 뿜뿜이었던 아쿠쿠. 하지만 뭔가 불안했던지 아내들에게는 내가 바람 펴도 넌 절대 피지 마. 그야말로 내로남불의 전형. 아내들을 끊임없이 의심했고요. 심지어 그가 집에 없을 때는 스파이를 심어 아내들을 감시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외도 등 결혼 생활에 적합하지 않아 쫓아낸 아내만 무려 85명. 아니 못 쫓아내 또. 자기가 한 일이 있는데 이게 정말 내로남불이 뭐 전형적인 케이스 아닙니까? 이게 적반하장도 일본 수준. 자, 이렇게 대가족을 거느리던 아쿠쿠는 2010년 92세 나이로 사망. 그 이후에도 자녀들은 가족복지연맹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가족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아내와 자녀를 둔 카사노바들. 과연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은 사랑을 나눠 가지며 행복했을까요? 지난 2월 인도 자르칸드주 란치 경찰서에서 두 여성이 한 남자를 둘러싸고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이 사람은 내 남편이라고. 무슨 소리야? 이 사람은 내 남편이야. 이 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약 한 달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실 유부남인 라제시 마하토는 아내 아니타를 두고 이제야 완벽한 파트너를 만난 것 같아. 자신이 결혼한 사실을 숨긴 채 다른 여성 쿠시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급기야 아내와 자식을 두고 쿠시와 야반 도주를 감행. 이 사실을 안 아내는 경찰에 신고했고요. 라제시와 도망친 쿠시의 집안에서도 납치 혐의로 그를 신고했습니다. 무시하네요. 자식까지 있으면서 이렇게 바람 피고 야반도주까지. 너무 양심 없는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약 한 달 뒤 남편 라제시는 결국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사실은 인도에서는 중혼을 금지하고 있지만 라제시는 쿠시와 결혼까지 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카사노바 라제시를 두고 대환장 파티가 벌어졌습니다. 여보, 내가 다 용서해 줄게. 그러니까 어서 집에 가자.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제 내 남편이라고요. 야, 이거 이해 안 되네, 또 이거는. 네. 아니, 그러니까 쿠씨는 라제 씨가 유부남인지 몰랐던 거죠. 그렇죠. 근데 결혼한 다음에 이 사실 이제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이 난리가 났으니까. 아니 근데 둘 다 피해자고 원망할 법도 한데 그러니까. 서로 와달라고 하는 게 이게 약간 이상한 상황이네. 이해가 안 돼. 자, 그리고 그때 이들의 싸움을 지켜보던 경찰이 황당한 중재안을 내놓습니다. 자, 그러면요, 공평하게 이쪽 아내랑 3일, 저쪽 아내랑 3일 지내는 걸로 하시죠. 하루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걸로, 오케이? 이게 경찰이 중재할 만한 내용이에요, 이게? 아니 법을 어겼잖아요. 일단 중혼은 범법이고 그거를 처벌을 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무책임하게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이렇게 한 거 아니잖아. 정말 황당한 건요, 세 사람이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진짜네. 얼마나 철저하신지 심지어 공증까지 꼼꼼하게 하고요. 사이좋게 사본까지 나눠 가졌습니다. 헐.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의 계약은 파기됐는데요. 그 이유, 갑자기 무슨 마음의 변화가 있었는지 뒤늦게 두 번째 아내 쿠시가 라제 씨에게 성폭행당했다고 경찰에 고소한 겁니다. 그리고 경찰은 도주한 라제 씨를 추격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더 환장할 사실, 카사노바 남편이 뭐가 이쁘다고 라제 씨의 도주를 도운 것이 바로 첫 번째 아내인 아니타였다고 합니다. 요즘말로 치면 대환장 파티네요, 진짜. 그러니까 오늘 나온 사람들은 정말 이해하는 거는 좀 불가능하고 받아들여야 되네. 그냥 이런 일도 있구나 정도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2015년 도미니카 공화국의 한 호텔에서 동료로 만난 아도니스와 맥길리온. 하니 죽을 때까지 너만 사랑할 거야. 우리 곧 카리브 섬에 가서 예쁘게 살자. 달링은 너무 스윗해. 스윗해. 아도니스 나도 사랑해. 진짜 싫다. 신하영 씨가 이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자, 그렇게 불꽃 같은 사랑을 했고요. 만난 지 1년 만에 둘은 사랑의 결실을 보게 됩니다. 바로 둘 사이에 예쁜 베이비가 생겼기 때문이죠. 아, 이거 좋네요.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해피엔딩 아닙니까? 그럼. 굉장히 아름답게 시작하네. 자, 여자친구 맥길리언은 출산 준비를 위해 고향 스코틀랜드로 돌아가야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남자친구 아도니스는 비자가 거부돼서 함께 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비록 남자친구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가족들의 보살핌과 축하 끝에 예쁜 아들 디에고가 탄생했습니다. 자, 모두에게 축복을 받던 그때 맥길리언, 사진 봐봐. 너 애기 낳느라 머리 다 빠질 때 네 남자친구 다른 여자하고 결혼했어. 뭐야? 결혼했다고? 뭐야 이게? 정말 믿기지 않겠지만 맥길리온의 친구가 얼굴책 메신저로 보내온 사진 속엔 정말로 남자친구가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자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에이, 닮은 사람이겠지. 뭐 하는 짓이야? 그녀가 생사를 오가며 아기를 낳을 때 남자친구, 아니 이 아버지라는 작전은 다른 여성과 결혼식을 올린 겁니다. 공일인이야? 자, 미친 거지. 여기 방송하세요. 여기 지금 개모임 나온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집중하시고. 예. 너무 몰입을 해갖고. 네. 그리고 그때 그 내연녀에게도 카리브 섬에서 살자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까 그 맥길리온한테도 했던 말이죠. 멘트가 똑같네. 고정 멘트네, 고정 멘트. 꼭 똑같아.
(2015년) 미국 최대 검색 포털 G사의 올해 최다 검색어 바로 전 농구 스타 라마 오덤이었습니다. 득점, 리바운드, 어시스트까지 다재다능한 능력을 갖춰 토탈 패키지라고 불린 라마 오덤. 그러나 이 찬란한 수식어의 주인공은 사랑과 함께 처참히 추락하고 맙니다. 자, 그 시작은 2009년 9월 그의 결혼 발표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팬들은 당연히 10여 년간 그의 곁을 지킨 일반인 여자친구 리자 모랄레스를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라마 오덤의 결혼 상대는 바로 할리우드의 악동 킴 카다시안의 여동생 클로이 카다시안이었습니다. 야, 대박. 둘만의 사랑을 키워간 두 사람. 그러나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그리 순탄치 않았습니다. 클로에는 결혼한 뒤에도 문란한 사생활로 구설에 올랐는데요. 어느 정도였냐 하면 2013년 12월 임신한 아이의 아빠가 정확히 누군지 몰라서 친부 확인까지 해야 할 정도였고요. 자, 한편 라마 오덤도 결혼 생활 내내 여러 여성들과 불륜설에 휩싸인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2013년 10월 아내 클로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두 사람의 사랑은 파국을 향해 치닫는데요. 정말 뭐 이거는 둘 다 잘못했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네요. 자, 그런데요. 그냥 쿨하게 각자의 길을 갈 줄 알았는데 이혼 소송이 시작되자 라마 오덤은 끝없는 추락을 시작합니다. 힘들었나 보다. 약물 복용, 음주운전으로 입건되면서 각종 추문에 휩싸였고요. 스타 플레이어로서도 그 어떤 활약도 펼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5년 10월 미국 라스베가스 성매매업소에서 혼수 상태로 발견되고 마는데요. 이 소식을 전해 들은 클로에가 병원에 달려옵니다. 그죠? 그리고 사경을 헤매는 라마 오덤의 곁에서 직접 병간호를 한 그녀. 주변에서 에이, 결국 다시 합치겠네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공은 공, 사는 사. 클로에는 그가 기운을 차리자마자 이혼 청구 소송을 다시 진행했고요. 반대로 이혼을 받아들일 수 없던 라마 오덤은 너의 모든 비밀을 폭로하겠어. 받지 못하면 부숴버릴 거야. 이런 메시지 폭격까지 날리고 맙니다. 2002년 한 대학생이 쓴 자서전이 일본에서 약 500만 부의 판매고를 올리며 공전의 히트를 기록합니다. 바로 오체불만족. 저자는 양팔과 양다리가 없는 장애를 가진 오토다케 히로타다였는데요. 완전 유명했죠. 장애를 극복한 경험을 담은 저서인 오체불만족을 통해서 장애는 불편하다, 그러나 불행하지는 않다 라는 말을 몸소 실행하며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허물고 삶의 희망을 전해줬습니다. 그렇게 인간 승리의 아이콘이 된 오토다케 히로타다. 그런데 2016년 일본 유명 주간지인 슈간신비의 충격적인 폭로로 시작됩니다. 오토다케가 지난 2015년 크리스마스에 20대 후반의 여성과 비행기에 올랐다는 겁니다. 우린 지금부터 일심동체야. 암만 일심동체. 난 당신과 있을 때 제일 좋아. 이렇게 다정한 대화를 나누며 향한 곳은 유명 여행지인 프랑스 파리와 튀니지 등이었는데 아주 전 세계를 일주하듯 사랑의 불장난을 벌였고요. 얼마나 치밀했던지 다른 일본인 남성을 대동해 불륜이 아닌 것처럼 위장까지 했답니다. 게다가 한 명도 아닌 무려 5명의 여성과 불륜을 저질렀다. 몰랐어요? 아, 이제 너무 열받는 게 네. 저렇게 이렇게 좀 희망의 아이콘이었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정말 본받고 싶고, 아, 진짜 대단하다 이랬는데 저렇게 부도덕한 걸 보면은 그러니까 충격이 더 큰 너무 거지. 화나죠. 그러니까 더 충격이 큰 거지. 이 사건은 거의 실시간으로 보도가 되면서 일본 전역, 아니 전 세계가 깊은 분노를 느꼈고요. 그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저의 부도덕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라며 자신의 불륜을 순순히 인정했고요. 결국 그해 9월 이혼 발표까지 하고 맙니다. 1997년 일본 골든디스크 시상식 뉴 아티스트상 수상. 발매한 앨범마다 밀리언셀러 등급. 90년대 그야말로 일본 열도를 뒤흔든 원조 걸그룹 스피드. 그런데 돌아오지 마. 이 나쁜 엑스. 걸그룹의 배신이다. 당장 은퇴하라.
일본의 원조 요정돌이었던 스피드가 일본인들의 몰매를 맞으며 추락하고 맙니다. 걸그룹 스피드의 멤버 중 가장 뛰어난 가창력을 자랑했던 이마이 에리코는 2004년 록밴드 이나고 라이더의 보컬 쇼고와 결혼했고요. 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들에겐 청각장애가 있었고요. 설상가상으로 결혼 3년 만인 2007년 이혼까지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마이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홀로 씩씩하게 아이를 키웠고요. 일본의 대표 싱글맘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2016년 국회의원으로 화려하게 변신, 대중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정계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2017년 7월 정말 믿을 수 없는 사건이 터집니다. 이마이가 두 자녀를 둔 유부남, 전 고베시 의원인 하시모토 켄과 불륜을 저질렀다고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공개된 뒤에도 자정까지 함께 연설문을 작성했을 뿐이에요. 좋은 감정을 느낀 건 맞지만 선을 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변명만 늘어놓아 여론을 더욱 분노에 휩싸이게 했고요. 또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어? 당신을 사랑했고 그래서 내 아이까지 지극정성으로 돌봤어. 이마이에겐 무려 3년간 동거를 하며 아들까지 돌봐준 남자친구가 있었던 겁니다. 아이고. 결국 모든 사실이 밝혀지자 대중들의 무한 지지를 받던 싱글맘 국회의원 이마이 에리코는요. 특히 주부들에게 엄청난 질타를 받으며 국회의원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일본 원조 요정돌 스피드의 명성에 먹칠 똥칠하며 일본 국민들의 분노를 산 멤버는 이마이 한 명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했어? 스피드의 멤버 중에서도 비주얼 센터로 안방 극장까지 점령해 배우로서도 연예계 활동을 활발히 해오던 우에하라 타카코. 2004년 힙합 그룹 출신의 가수 텐과 결혼식을 올리고 행복한 생활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2014년 남편 텐이 돌연 자살을 하고 맙니다. 그 뒤로 3년이 흐른 지난해 8월 텐의 유서가 공개되며 충격적인 자살의 이유가 밝혀지게 됩니다. 놀랍게도 유서에는요. 그와 함께라면 행복할 거야. 대신 다음엔 날 배신하지 마. 나 소름 돋았어. 그렇습니다. 아내 우에하라가 남편 텐을 두고 드라마 꽃보다 남자 F4의 멤버로 유명한 유부남 배우 아베 츠요 씨와 불륜을 저질렀던 겁니다. 이 유서가 공개되자 우에하라는 전 국민에게 맹비난을 받게 됐고요. 결국 현재는 연예계 활동을 무기한 중단하게 됐는데요. 나 스스로가 떳떳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망치는 사랑. 과연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2017년 12월 인도 테랑가나주의 나가르 쿠르놀 마을에서 자신의 남편을 살해한 여성이 경찰에 체포되는데요. 자, 그녀의 이름은 스와티 레디. 남편과 아이까지 있는 유부녀였지만 그녀는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자, 직장 동료였던 라제쉬 아자콜루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던 건데요. 자, 그런데 그만 남편이 아내의 불륜 사실을 눈치챕니다. 그러자 이를 알게 된 이 불륜 남녀는 결국 남편을 살해하기로 공모하는 거예요. 어머나. 잠들어 있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아내 스와티. 그리고 그에게 마취제를 주서 결국 아무것도 모른 채 남편은 의식을 잃고 마는데요. 그리고 이때 아내 내연남 라제쉬가 남편의 머리를 쇠 파이프로 때렸죠. 아우 참나. 자, 그렇게 남편을 살해한 두 사람. 곧장 다음 계획을 실행하는데요. 내연남 라제쉬의 얼굴에 염산을 부어서 화상을 입히는 것이었습니다. 뭐야? 왜? 그 이유는요. 일부러 얼굴에 화상을 입혀 죽은 남자가 남편인지 내연남인지 알아볼 수 없게 만든 겁니다. 한편 아무것도 모르는 시댁 식구들, 아들의 입원 소식을 듣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옵니다. 이때 스와티는 아주 뻔뻔하게도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남편을 공격하더니 염산을 뿌리고 도망갔어요 라고 말했고요. 가족들이 성형수술비에 쓰라고 건넨 50만 루피, 우리 돈 약 800만 원까지 받아 챙겨갑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 범죄란 없는 법. 아니 아들, 왜 양고기 수프를 안 먹니?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 자, 평소 고기라면 사족을 못 쓰던 아들이 환자식으로 나온 양고기 수프를 손도 대지 않았고요. 자, 병원 직원들에게 자신이 채식주의자라고 말한 것까지 알게 되자 시댁 식구들은 의심을 품게 됩니다. 결국 경찰에게 지문 조회를 요청, 그리고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결국 아내 스와티가 남편을 살해했다고 자백하면서 두 사람의 범죄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엽기다. 자, 다음 특종 이어드리겠습니다. 1990년 5월 26일 미국 플로리다주의 팜비치 카운티. 집안에서 평화로운 한때를 보내던 말렌 워런. 누군가 자신의 집 문을 두드리자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 옆에 새한 얼굴에 피에로가 나타났는데요. 자, 읽고 이 피에로는 자신이 가져온 꽃과 풍선 바구니를 아무 말 없이 말렌의 손에 쥐어줍니다. 그런데 그 순간 피에로가 갑자기 총을 꺼내들더니 그녀의 얼굴을 향해 마구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곧바로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당시 용의자로 지목된 건 살해된 말렌의 남편 마이클, 그리고 그와 불륜 관계로 의심되는 쉴라라는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를 기소할 만한 물적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결국 범인을 잡지 못한 채 무려 27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맙니다. 자, 그런데 지난 2017년 9월 끈질기게 수사를 이어가던 경찰은 결국 유력한 용의자를 체포합니다. 누구죠? 바로 당시 용의선상에 올랐었던 쉴라였습니다. 정말 그 그때 여자였어요? 물적 증거가 부족해서 못 잡았던 거죠. 네. 2014년부터 당시 증거품에 남겨진 DNA를 분석하기 시작했고요. 범인이 썼던 가발 안에서 용의자 쉴라의 DNA를 검출해낸 겁니다. 자, 이런데 말이죠. 여기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더 밝혀집니다. 또 있어요? 죽은 말렌의 남편 마이클과 용의자로 밝혀진 쉴라가 현재 부부 관계였던 겁니다. 아, 정말 부인을 죽이고 둘이 결혼을 한 거예요? 자, 들어보십시오. 남편 마이클은 난 쉴라와 불륜을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누가 말렌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저도 지금까지 궁금합니다. 라고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 용의자로 지목된 쉴라는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고요. 검찰에서는 사형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범행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재판은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하루빨리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져 억울하게 죽은 말렌이 저 하늘에서 편히 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는 7월 지방선거를 앞둔 멕시코에서는요. 최근 크고 작은 정치 테러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지난 4월 11일 미초아칸주의 주의원 후보로 나선 차세대 여성 정치인. 올해 25살의 마리벨 바라스 코르테스. 그런데 그녀가 차 안에서 그만 숨진 채로 발견되고 말았는데요. 아이고. 부검 결과 코르테스가 수차례 흉기에 찔리고 둔기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밝혀지자 국민들 모두 그녀의 죽음을 정치적 테러로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이 사건의 용의자로 살인 청부업자 2명이 검거됐는데요. 아, 이거 진짜 정치 테러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살인 청부업자를 고용한 사람은 바로 본인 코르테스였던 겁니다. 뭔 소리야 또? 이 황당한 사건의 전말, 이 죽일 놈의 사랑 때문에 빚어진 일이었습니다. 당시 연애를 시작한 여성 정치인 코르테스는요, 남자친구의 전 여자친구가 굉장히 눈에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내 눈앞에서 없애주세요. 결국 살인 청부업자들에게 1만 페소, 약 56만 원과 자신의 차를 수고비로 주며 정말 해서는 안 될 살인 청부를 지시한 겁니다. 자, 그리고 살인 청부업자들은 의뢰받은 일을 처리했고요. 그리고 자신들의 약속을 이행했다는 증거를 갖고 왔는데요. 아, 이 봉투 안에 처리한 게 있어요. 그럼 우리는 가봐도 되죠? 잠깐, 뭐가 이렇게 가벼워? 아, 어디서 개X야? 누굴 바보로 알아? 코르테스가 화가 잔뜩 난 이유. 청부업자들이 갖고 온 큰 비닐봉지 안에는 시체가 있는 것처럼 위장한 천 뭉치가 한가득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나마 다행이네. 하지만 이에 분노한 정치인 코르테스와 살인 청부업자 2명은 서로 치고받는 큰 싸움을 벌이게 됐고요. 어머. 이 상황에서 살인 청부업자는 그만 코르테스를 살해한 겁니다. 무슨 최악의 결과네요, 진짜. 사랑에 눈이 멀어 무고한 여성의 인생을 망치려 했던 코르테스. 하지만 결국 재궤에 넘어가 최후를 맞이하게 된 막장 치정극이었습니다. 2016년 5월 영국 런던의 한 아파트. 한 여성의 찢어질 듯한 비명이 들렸는데요. 곧바로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지만 이미 여성은 흉기에 온몸이 무자비하게 찔려 싸늘한 주검이 된 상태였습니다.
파키스탄 출신으로 네 아이의 엄마였던 사이마 칸. 아니 뭐 내 아이의 엄마를 도대체 누가 그런 거예요? 뭐 원한 관계에 의한 살해인가요? 그렇게 무자비하게 무참하게 또 살해를 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최근에 원한 받을 일이 있거나 주변에 수상한 사람이 없었나요? 아니요. 언니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언니를 이렇게 만든 사람을 꼭 잡아주세요. 사이마 칸을 잔인하게 죽인 범인은? 그 비극은 2년 전 시작됐습니다. 자기야. 조용히 해. 와이프 있어. 아주 들킬까 봐 무섭지? 언니야 나야? 아 이거 뭐야? 자 슬슬 냄새나죠? 아 이거 뭐야? 냄새나죠? 자매. 언니 사이마 칸의 동생 사바 칸과 형부 히피즈 리마는 무려 4년간 몰래 내연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동생 사바 칸은 결국 형부의 아이까지 임신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돌아온 대답은 그 아이는 태어나선 안 돼. 얼굴도 보지 못한 아이를 결국 저 세상으로 보낸 동생. 게다가 나 이제 언니에게 돌아갈 거야. 우리 가정을 지키고 싶어. 우리는 없던 일로 하자. 언니는 리만의 아이도 낳고 사랑까지 독차지하 가만도 없애버릴 거야. 이 말이 더 충격적인데 언니 배신해놓고 내가 그걸 못 가졌다는 그 배신감이 더 컸던 거 아니야 이게. 그렇죠.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악마죠, 악마. 그리고 2016년 5월 늦은 밤 언니에게 전화를 건 사바칸. 언니, 애가 엄마만 찾는다. 엄청 우네. 얼른 들어와. 동생 말을 듣고 황급히 집에 온 언니. 그런데 그때 언니를 기다리고 있던 건 끔찍한 흉기를 들고 있는 동생. 미친 사랑에 눈이 먼 동생은 비명을 지르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언니에게 칼부림을 계속했습니다. 아이고야. 하지만 경찰들에겐 뻔뻔하게 눈물로 범인을 잡아달라고 호소했던 동생. 그녀를 수상하게 여겨 집을 수색한 끝에 동생 사바의 방에서 흉기를 찾게 되면서요. 그녀의 악랄한 범죄가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언니를 죽인 것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감옥에서도 동생의 집착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 남서부 서머싯 웰링턴에서 아내 바보이자 자식 바보로 유명했던 듬직한 가장 마이키 머렐. 마이키는 가족들을 위해서 하루 꼬박 16시간 카펫 청소일을 하고 또 휴일에는 자녀들과의 시간도 꼭 가지면서 가정에 충실했는데요. 2017년 5월 16일 어김없이 고된 근무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온 마이키. 그런데 당신 나랑 결혼한 거야? 일이랑 한 거야? 이럴 거면 각방 써. 당신 오늘 나가서 자. 그저 일만 하는 남편이 못마땅했던 아내 애슐리 머렐이 불만을 잔뜩 늘어놓자 결국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마이키는 홀로 소파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정말 안타깝게도 남편 마이키가 소파에서 죽은 채 발견된 겁니다. 과로가 겹친 것이 죽음의 원인이었는데요. 아내 애슐리는 허망하게 남편을 잃고 이 모든 게 자신의 탓 같아 매일매일을 괴로워했습니다. 게다가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인데요. 남편이 아내 몰래 결혼기념일을 맞춰서요. 프라하 가족여행을 계획했고 그 경비를 모으기 위해 초과 근무를 더 해왔던 것이었습니다. 그 마지막이 사실 화내고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얼마나 또 참 가슴에 남았을까요? 아내가 얼마나 더 미안했겠습니까. 네. 그죠? 근데 이거 뭐 오늘 주제 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너무 안 따뜻한 맞아요? 얘기인데. 그런데 말입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만 전개가 된다면 막장 사랑이 아니겠죠. 아내는 결혼기념일을 하루 앞둔 7월 2일 자신의 SNS에 한 사진을 올리게 됩니다. 마음의 준비하시고 뭐야? 사진을 보세요. 결혼기념일 사진인데 다르잖아. 그 남자 아니에요? 아니 표정만 좀 다르게 지은 거 아니에요? 애슐리 옆의 남자는 남편 마이키가 아닌 마이키의 친동생 크리스였습니다. 우와. 남편을 잃고 큰 시리에 빠진 애슐리 곁에 시동생 크리스는 위로 그 이상으로 다가왔고요. 결국 서로에게 의지하다가 그만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새 동료, 남편과 헤어지고 홀로 두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 A씨, 그리고 싱글남 실베스타 음웬드와와 엘리아 키마니.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들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바로 싱글남 실베스터와 엘리아가 여직원 A씨에게 동시에 사랑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녀 역시 자신에게 온갖 애정을 쏟는 두 남자를 모두 사랑하게 됩니다. 나는 그녀를 절대 포기할 수 없어. 나는 그녀에게 모든 걸 해줄 수 있어. 네가 포기해. 그렇게 이 용광로 같은 두 남자의 사랑은 무려 4년간 이어졌습니다. 여자가 한 명을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보통 네, 삼각관계는 그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택 안 당한 남자는 뭐 슬프지만 네. 뭐 잠시 슬퍼하다가 또 딴 데 가야 되는 거고. 그렇죠. 네. 문제는 이 삼각관계의 주인공인 A씨가 두 남자를 똑같이 사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9대 51도 아니고 똑같이 사랑해요. 어떻게? 어렵다. 선택 불가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요, 이들의 사랑과 전쟁 같은 사이를 옆에서 쭉 지켜본 이가 있었으니 두 남자가 한 여자를 두고 싸울 때마다 중재했던 아드하라 압둘라만 경찰. 그런데 이 압둘라만 경찰이 싸움을 종결시킬 막장급 솔로몬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아이고 계속 싸우지 말고 그냥 셋이 같이 살아요. 바로 셋이 같이 살라고 한 거죠. 하지만 미친 사랑에 눈이 먼 세 사람은 따가운 눈총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요. 두 남편은 아내 집으로 들어가서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막장 부부 생활을 유지하는 법, 무조건 2분의 1로 나누는 거라고 합니다. 생활비와 양육비도 무조건 딱 반으로 나눠서 부담하고요. 게다가 세 자녀가 태어나도 아버지가 누구인지 상관없이 똑같이 양육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모로코 북서부에 있는 작은 도시 시디 슬리만에 자, 이곳에 사는 모 대학 교수 A씨는요. 학교에서도 아주 알아주는 아내 바보로요. 35년의 결혼 생활 동안 슬하에 둔 자녀가 무려 9명. 아유, 금슬 좋으시네. 홈남매 와 네. 대단하다. 진짜 좋으시죠? 네. 자, 그래서 인꼬 부부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4월 A씨는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모로코의 한 병원에 갔는데요. 그간 많이 힘드셨겠어요. 예? 그게 무슨... 아니 고환에 큰 물혹이 있었는데 아프지 않으셨어요? A씨의 오른쪽 고환에 큰 물혹이 있다는 검사 결과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된 진단은 바로 이.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겠어요. 그래도 요즘 뭐 자녀 없이 사는 분들 많잖아요. 뭔 소리예요? 즉 35년 전부터 낳은 첫 아이부터 줄줄이 무려 9남매가 자신의 친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추궁에 끝내 입을 열지 못한 아내. 결국 남편 A씨는 정신적인 충격과 배신감에 아내를 간통죄로 고소. 법원 역시 의심의 여지 없는 불륜이다라며 남편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영화 속에서 완벽한 수트핏의 정석을 보여주며 여심을 쥐고 흔드는 매너 있는 남자. 바로 콜린 퍼스인데요. 아니, 젠틀한 영국 신사의 대명사 아닙니까? 다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고. 인생 자체가 굉장히 모범적인 분 아니었습니까? 그러게 저분이 왜 여기 나와요? 1997년 이탈리아 영화 감독 출신의 리비아와 결혼에 골인한 콜린 퍼스는요. 20년이 넘는 결혼 생활 동안 영화 촬영장에서도 결혼 반지를 빼지 않을 정도로 아내 사랑이 각별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이 둘 사이를 방해하는 한 회방꾼이 나타납니다. 바로 아내 리비아를 쫓아다니는 스토커. 아이고. 당신을 원해. 사실 당신도 그렇잖아. 아내에게 시도 때도 없이 쏟아지는 전화와 문자들. 아휴. 콜린 퍼스의 아내 리비아는 늘 자신을 따라다니는 듯한 스토커 때문에 무척 괴로워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범인은 리비아의 오랜 친구이자 이탈리아 국영통신 소속 기자인 마르코 브란카치아로 밝혀지고 맙니다. 결국 그녀는 괴로움 끝에 친구였던 마르코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냥 스토커만 막장인 걸로 끝날 뻔했으나 진짜 막장 전개는 따로 있었습니다. 리비아와 저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고요. 이렇게 마르코가 대반전 인터뷰를 하자 리비아는 결국 정말 잠깐이었어요. 어머. 그래도 전 남편을 사랑해요. 인정했네. 콜린 퍼스 어떻게 해? 그러니까 콜린 퍼스 완전 피해자네. 여기서 또 반전은
세상 인고 부부였던 콜린 퍼스와 리비아는 2015년부터 별거 기간을 가졌는데 이때 리비아는 친구인 마르코와 1년 가깝게 불륜을 저질렀던 겁니다. 하지만 사랑은 돌아가는 걸까요? 다시 남편 콜린 퍼스에게 돌아간 그녀. 그런데 마르코는 남편 콜린 퍼스에게 리비아와의 불륜 관계 사실을 폭로한 이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아이고 막장이네요. 하지만 이에 콜린 퍼스는 당신은 내게 상처를 줬지만 당신도 아플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사. 라면서 영국 신사 돋는 내용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결국 이런 반전의 반전, 배신 막장 애정에도 아내를 용서한 콜린 퍼스. 그렇죠. 지금도 여전히 꿀 떨어지는 사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콜린 퍼스는 우린 배신하지 않아서 그건 좋은데 저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쉽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언제 저 콜린 퍼스 형이랑 소주 한잔 하고 싶네요. 정말 술 한잔 사드리고 싶다. 1981년 인도 첸나이의 식당 사라바나 바삐를 열며 큰 성공을 거둔 피 라자고팔. 이후 인도 전역은 물론 뉴욕, 파리 등 전 세계 80여 개의 분점을 내면서 인도를 대표하는 프랜차이즈 식당으로 성장했고요. 라자고팔은 인도 요식업계의 재벌로 등극했습니다. 그런데 남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라자고팔에게도 딱 하나 이루지 못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사랑. 한 여자의 마음만은 얻지 못했습니다. 라자고팔을 애타게 만든 주인공은 바로 자신의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의 딸 제바조티. 이제 완벽한 파트너를 만난 것 같아. 내 사랑을 받아줘. 죄송해요. 전 그럴 수 없어요. 너를 위해 다이아몬드도 준비했어. 나의 신부가 되어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난 당신이 싫다고요. 단호박이네, 단호박. 진짜? 철벽. 아무리 뭐 재벌로 이루어진 건 많았지만 사랑만큼 참 얻기 힘든가 봐요. 사람 마음은 돈으로 얻기 힘들죠. 그녀가 성공한 CEO 라자고팔을 거절한 이유. 전 남편이 있다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이러시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뭐야? 아니야, 순정남인 줄 알았잖아. 뭐 하는 사람이야? 그렇습니다. 사실 제바조티는 이미 결혼한 유부녀. 그래서 수차례 고백을 거절했지만 라자고팔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와 결혼하겠다며 집착했고요. 심지어 제바조티가 계속 자신을 거절하자 그녀의 남편과 가족을 협박하고 폭행하기까지 했는데요. 아유 못났다 진짜. 왜 그러고 사냐. 근데 왜 모든 걸 다 가졌으면 저렇게까지 집착 안 해도 되지 않나? 왜 그랬지? 라자고팔이 유부녀인 제바조티에게 그토록 집착한 이유. 이 여성과 결혼하면 더 높은 위치에 오를 수 있습니다. 에이, 진짜. 어이없게도 한 점성술사의 말을 듣고 더 높은 위치, 더 부자가 되기 위해 직원의 딸, 그것도 유부녀에게 끈질기게 집착했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2001년 10월 그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는데요. 직원들을 사주해 제바조티의 남편을 납치한 뒤 살해까지 한 겁니다. 그런데 더 분노할 사실은요. 라자고팔 역시 2명의 부인을 둔 유부남이었습니다. 납치해서 남편을 살해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진짜 엽기적이다. 사랑으로 포장한 추악한 집착과 끝없는 욕심으로 죄 없는 이들을 희생시킨 외식 왕의 몰락. 돈으로 모든 걸 가질 수는 없습니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비 그룹의 창업자 마윈 전 회장이 선택한 유력한 후계자, 바로 최연소 알리바비 파트너로 주목받은 타오바비의 CEO 장판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해 4월 알리바비 황태자의 추락. 그가 후계자 자리에서 밀려났다는 소식이 보도되며 중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부패 뭐 그런 건가요? 횡령? 횡령, 정치적 음모? 정치범. 자, 황태자로 불리며 승승장구하던 CEO의 발목을 잡은 건 누군가의 충격적인 폭로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거야. 너 한 번만 더 내 남편에게 꼬리치면 가만 안 둬! 장판의 불륜 사실을 폭로한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아내. 장판의 아내는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중국의 유명 인플루언서인 장다이에게 경고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이후 황태자 장판의 불륜 스캔들과 함께 장판에 속한 알리바비 측이 장다이의 회사에 7.4%의 지분을 투자한 것을 두고 사업상 특혜까지 준 게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불륜 스캔들의 주인공 장판은
가족이 올린 글과 일부 사실과 다른 소문으로 회사에 매우 큰 영향을 끼쳐 사과드립니다라며 부인 그리고 내연녀로 지목된 장다희 역시 오해라고 일관했습니다. 어쨌든 뭐 총망받고 미래가 보장된 자리까지 올랐으면 더 모범을 보이고 처신을 잘했어야 될 텐데 불륜을 예, 저질렀네요. 네. 회사 뭐 주가에도 영향을 미쳤을 거고. 뭐 이미지에도 큰 타격이죠. 그렇죠. 이미지 자체가 그냥 많이 타격을 받았을 텐데. 황태자 장판의 불륜 스캔들로 곤욕을 치른 알리바비 측은 자체 조사를 통해 내연녀로 지목된 장다희에게 사업상 특혜를 준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지만요. 장판을 알리바비의 파트너에서 해임했고요. 그의 직급 역시 강등. 장판은 중국 IT 업계에 촉망받던 황태자에서 하루아침에 불륜남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런데 약 8개월 후 장다희가 SNS에 올린 사진 속 스테인리스 그릇에서 뭐야? 어디? 저 콩이 들어간 어디? 접시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저걸 좀 확대해 볼게요. 잘 비치네. 물론 개인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아니 이걸 뭘 개인의 판단에 밖에 하지? 저 거울인데 뭐. 아까 사진 다 봤는데. 거울이잖아. 그래도 이건 너무 잘 보이네. 저 장판과 닮은 남자라고 추정되는 모습이 포착. 이 사실을 본 누리꾼들은 두 사람이 반성도 없이 보란 듯이 만나며 행복해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비난하며 또 한 번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야. 아이고. 사랑에 빠지는 죄가 아니잖아! 라고 하고 싶으신가요?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사랑은 절대로 사랑이 아닙니다. 지난 1월 19일 중국 내 미디어 감시기구인 국가신문 출판 광전 총국이 각 방송사에 발송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가 공개됐는데요. 정상은 문제 연예인으로 등록됐으니 관련 프로그램들은 처리하시오. 바로 2009년 중국판 꽃보다 남자인 일기래간 유성우의 주인공이죠. 중국의 유명 배우 정수왕을 중국 연예계에서 사실상 퇴출한다라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지령이 내려오죠? 그건 굉장히 큰 건데. 뭘 했길래 그래? 그러니까 일개 개인을 지목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될 만한 뭔가를 했다는 얘긴데요. 1월 18일 정수왕과 공개 연애 중인 것으로 알려진 방송인 장헝이 SNS를 통해 2019년 미국에서 정수왕과 결혼 후 대리모 2명을 고용해 두 아이를 출산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대리모 출산이 중국에서 불법이죠? 그의 폭로는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이가 나빠진 뒤 정수왕이 두 대리모에게 낙태를 종용했지만 임신 7개월 차에 두 대리모가 낙태를 거부. 결국 두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다고 주장했고요. 심지어는요. 자, 저 멘트가 너무 충격적이죠. 말도 안 돼요. 자기 애 아닌 거 자기 애? 자신이 이 사실을 폭로한 이유는 아이들의 엄마인 정수왕이 두 아이의 입국 동의를 해주지 않아 아이들과 중국으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와. 자, 이후에 비난이 거세지자 정수왕은요. 장헝이 바람을 피웠기 때문에 헤어진 거예요. 그러나 저는 국가의 지시에 어긋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대리모 출산을 했고 외국의 모든 법규를 준수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후 중국 중앙정치법률위원회는 공식 SNS를 통해 생명의 출산을 상품처럼 거래한 건 인륜과 도덕을 파괴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정수왕은 사실상 연예계 퇴출 수순을 밟게 된 거였죠. 근데 애들이 불쌍하네요, 애들이. 그러니까 그걸 알게 될 애들이 참 불쌍합니다. 과연 정수왕과 장헝 이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이 존재하긴 했던 걸까요? 2012년 열린 프랑스 24대 대선. 지지율 1위의 프랑스와 올랑드 후보가 당선되며 정권을 잡게 됐는데요. 이에 많은 사람들은 엘리제 궁에 입성할 퍼스트 레이디의 주인공으로 2010년부터 올랑드와 사랑을 키워온 기자 출신의 발레리 트리에르 바엘리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고요. 실제로 바엘레는 입궁과 동시에 당시 올랑드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동행하는 등 엘리제 궁의 안주인 역할을 톡톡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2014년 전해진 충격 보도. 프랑스 대통령의 비밀스러운 사랑, 여배우와의 충격 밀실 데이트. 보도에 따르면 올랑드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자신의 지지 광고에 출연했던 유명 영화 배우 줄리 가예와 몰래 사랑을 키우기 시작. 직접 오토바이를 몰고 새로운 연인인 가예의 아파트를 찾는 등 퍼스트레이디였던 바일레 몰래 만남을 이어왔다고 합니다. 사랑꾼이네, 사랑꾼이야.
근데 어쨌든 이렇게 밝혀졌으니까 이혼은 당했나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일로 올랑드 대통령은 함께 궁에 입성했던 바일레와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왜죠? 그 이유는 올랑드 대통령은 애초에 바일레와 결혼 자체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실 올랑드 대통령은 과거 1982년부터 약 25년간 프랑스의 정치인 셰골렌 루아얄과 동거하며 루아얄과의 사이에서 낳은 4명의 자녀를 둔 아빠기도 하지만요. 법적으로는 미혼. 와. 올랑드 대통령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결혼도 이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네, 솔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 문화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싱글. 자식을 4명이나 두면서도 싱글남이다. 특이해. 근데 어쨌든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국민들이 엄청나게 실망을 하긴 했을 거 아닙니까? 뭐 근데 결혼을 안 했다고 하면 네. 약간 욕하려고 그래도 뭔가 애매해지지 않아요? 아니 그래도 뭐 결혼 안 해도 연애하다가 바람 피고 그러면 그건- 욕 먹잖아요. 네. 그렇지만 자리에서까지 내려오라는 얘기까지는 못하는 그런 애매함이 있는 것 같아요. 당시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일부 언론에서 사생활에 대한 비난을 받자 더 이상 어떤 연인도 엘리제궁에 입성시키지 않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는 거예요. 나가서 만나겠다. 자기가 나가면 되죠. 내가 나가겠다. 엘리제궁에서 벌어진 대통령의 삼각관계 드라마. 이제 그만 끝사랑을 찾을 때도 되지 않았나요? 2018년 11월 중국 역대급 뇌물왕의 체포 소식이 알려지며 중국 전역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극강 부패 재벌의 주인공은 바로 중국 최대 자산관리 회사의 라이샤오민 전 회장. 그가 집안 곳곳에 은닉해 놓은 현금의 액수는 하나로 약 460억 원. 그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받은 뇌물은 하나로 무려 3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당시 중국이 발칵 뒤집힌 이유는 어마어마한 뇌물 액수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뇌물이 저 정도면 트럭으로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짓이 있는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도 이게 다가 아니라고 하면 이것보다도 엄청난 거라는 거. 자, 보도에 따르면 라이 전 회장은요, 뇌물로 받은 돈으로 100여 채의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그 아파트에 홍콩, 대만 연예인 출신 포함 무려 100명이 넘는 내연녀들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케일이 달라. 나는 기억이 안 나는 사람도 있었을 거야. 스케일이 달라. 아니 이름 모르지 저 정도. 아니 이름이 아니라 그냥 뭐 자기야 그러는데 누구신지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기억이 안 날 거 아니야. 라이 전 회장은 본인의 부와 권력을 내세워 본인 회사에 입사하고 싶어하는 여성들에게 취업 자리를 마련해주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맺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악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수사 끝에 밝혀진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 내가 미치겠는 건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한다는 거야! 라이 전 회장은 유부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성과 장기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 심지어 자녀까지 낳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끝없이 계속되는 그의 범죄 행각이 속속들이 밝혀지자 결국 법원은요. 라이 샤오미는 뇌물과 중혼죄로 국가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사회적으로 너무 큰 악영향을 끼쳤다. 지난 1월 라이 전 회장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일을 통해서 좀 사회 경종이 울렸길 바랍니다. 1975년 국왕으로 즉위한 이후 절대군주의 자리를 포기하고 스페인의 민주주의를 이끄는 등 스페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꼽혔던 전 국왕 후안 카를로스 1세. 그런데 국민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던 그가 2014년 돌연 아들에게 양위를 선언했는데요. 약간 연로하셔서 이제 아들한테 넘겨준 거 아닌가요? 연로하시고 조금 그래도 그냥 본인은 자리를 지킨 상태에서 거의 대부분은 뭐 왕자가 처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오늘 주제가 아하. 스페인 국민들은 국왕의 양위 소식에 나라를 좀먹는 국왕은 필요 없다, 잘 물러났다 하며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쌤의 비난. 존경받았대요. 그 이후 양위 선언 약 2년 전인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당시 스페인은 심각한 유로존 재정 위기로 23%의 실업률을 기록하는 등 국가적인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라가 힘든 와중에도 보츠와나에서 초호와 코끼리 사냥을 즐겼고요. 뿐만 아니라 그 사냥에 내연녀인 사업가 코리나 라르센이 동행. 당시 내연녀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나며 스페인 국민들은 분노로 들끓었고요. 아이고.
이후 후안 카를로스 1세가 대국민 사과까지 했지만 왕실의 공금 횡령 사실까지 더해져 결국 민심을 잃은 그는 불명예스러운 퇴위를 선택했습니다. 존경을 받던 사람이라면서 어떻게 저렇게 배신할 수가 있지? 자, 그런데 그가 퇴위한 지 약 6년 후인 지난해 상왕 카를로스 1세와 그의 내연녀 라르센의 대형 스캔들로 스페인이 또 한 번 발칵 뒤집혔습니다. 또 2008년 사우디아라비아의 고속열차 사업권으로 후안 카를로스 1세가 무려 한화 약 1,20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뒤늦게 드러났을 뿐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받은 비자금 중 한화 약 860억 원을 내연녀인 라르손을 통해 스위스 비밀 계좌에 입금, 뒷돈을 가지고 돈 세탁을 하며 탈세까지 한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이에 스위스와 스페인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그는 It's payback. 사업자들 해외로 도망치듯 망명을 선택. 그리고 내연녀 라르센은 그 돈은 그가 날 사랑해서 존경과 감사의 의미로 준 선물입니다. 이 모든 건 스페인 왕실의 쿠데타이며 난 희생양이에요. 한편 한 언론에선 온갖 부정부패 스캔들을 저지른 전 국왕을 두고 스페인 민주화를 이루며 역사의 이름을 남기는 듯했던 전직 국왕의 굴욕적인 말로라며 씁쓸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악의 말로다, 최악의 말로. 저 국민들의 배신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상상을 못할 것 같아요. 한땐 스페인의 자랑이었지만 어리석고 잘못된 사랑으로 나라의 수치가 된 전 국왕. 그의 눈을 가린 건 자기 자신이었다는 사실. 지금쯤 깨달았겠죠. 2010년 7월 아프리카 스와질랜드의 수도 음바바네. 군복을 입은 한 여성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 몰래 고급 호텔로 들어섰는데요. 당신 남편이 눈치챈 건 아니겠지? 그럼 당연하지. 알지? 내가 이 군복을 입으면 당신을 갖겠다는 뜻이야. 그런데 잠시 후 군인들이 두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 호텔을 급습했습니다. 근데 군복을 입었으니까 여자가 군 장성인가요? 오! 자, 외도를 저지른 두 사람의 정체는요. 왕비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야? 장관님도 어서 침대 숨지 말고 나오세요. 왕정국가 스와질랜드의 국왕 음스와티 3세의 12번째 왕비 노탄두 두베와 은두미소 만바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와. 즉 절대 군주국에서 왕비와 왕의 신하 신복이 감히 왕을 배반하고 외도를 저지른 거였죠.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만바 장관은 왕의 신복이기도 하지만 어린 시절 이 둘은 절친한 친구 사이였다는 겁니다. 아, 그리고 법 지켜야 되는 사람 아니야? 법무부 장관이면? 뭐 하는 거야? 야, 진짜 대박이다. 두베 왕비는 왕이 자리를 비울 때마다 어머. 호텔에서 만바 장관과 미래를 즐겨왔는데요. 그런데 꼬리가 길었던 탓인지 음스와티 3세의 명령을 받은 요원들이 왕비와 장관의 밀회 현장을 급습. 이후 두베 왕비는 24시간 감시를 받으며 궁에 갇혀 살아야 하는 가택연금 처분을 받았고요. 만바 장관은 해임되고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군복으로 갈아입고 그렇게. 참 열심히 산다, 열심히 살아. 정말. 할 말이 없다. 신비로운 눈망울, 청순 가련한 매력으로 전 세계 남성 팬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은 할리우드 배우가 있죠.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의 히로인 클레어 데인스. 그런데요, 전 세계 팬들뿐만 아니라 그녀의 오묘한 매력에 빠진 한 남자가 있었으니 바로 배우 빌리 크루덕. 두 사람이 2004년 영화 스티지 뷰티를 함께 촬영하면서 서로에게 강한 끌림을 느끼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솔로가 아니라는 것. 두 사람 다 말이죠. 에? 근데 연애를 했어요? 당시 빌리는 배우 메리 루이스 파커와 무려 9년간 연애를 한 할리우드 공식 커플이었습니다. 9년이면은 이거 뭐 거의 사실혼이지. 그쵸? 9년? 근데 바람을 펴? 저기 감정이 몇 개예요? 아니 여기 암장이 아니에요. 예. 근데 심지어 여자친구 메리 루이스 파커는 임신 7개월 차. 아이고야.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메리는 남친의 바람녀 클레어와 절친, 베스트 프렌드였다는 겁니다. 자기야, 우리 아이가 곧 태어날 거야. 이렇게 내 친구랑 날 떠나는 건 아니야. 눈물로 애원하는 메리. 하지만 사랑에 미쳐도 단단히 미친 두 사람은
자신들만의 사랑만 중요했죠. 클레어 역시 약 6년 동안 사귄 연인 벤니를 배신하고 남들이 손가락질을 하든 말든 공식적으로 연인 선언까지 해버렸습니다. 아이고야. 자, 그런데 남의 가슴에 대목 박아가며 지킨 그 축일놈의 사랑도 영원하지 못했어요. 역시. 사귄 지 3년 만인 2007년 1월 종지부를 찍고 말았습니다. 풍문에 의하면 이들이 헤어진 결정적인 이유 또한 클레어 데인즈의 철철 흘러넘치는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바람 폈구나. 이번엔 배우 휴 댄시와 Fall in Love. 한편 클레어는 2015년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요. 저는 그때 고작 24살이었어요. 그냥 한 남자와 사랑에 빠졌던 것뿐이에요. 라며 세상 풀려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은요. 배우 휴 댄시와 결혼해 슬아의 아들 둘을 낳으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5년) 중국 장쑤성 쿤산시. 연인이던 임 씨와 결혼한 부동산 중개업체 장 씨. 장 씨는 워낙 근면성실해서 부동산 중개 일도 갈수록 번창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계약이 잘 되면서 고객만 늘었냐, 남이 고객 되고 고객이 연인이 되더니 어머머. 이미 결혼을 해놓고도 결혼한 지 1년 만인 2016년에 내연녀였던 첸 씨와 장 씨의 고향인 허난성에서 두 번째 결혼에 성공. 뭐야? 물론 첫 번째 결혼은 유지한 채 말이죠. 근데 저게 중국이 저게 안 될 텐데. 자, 그런데 말이죠. 1년 후인 2017년 어느 날 안우이성에 괜찮은 집이 없을까요? 이때 이 안우이성 출신의 여성 왕 씨와 또 사랑에 빠진 그 이번에는 세 번째 결혼식을 올리고 맙니다. 뭐야? 취미가 결혼이야? 정말 멋져. 아니 내가 결혼해봐서 그러는데 저게 속여지나? 돼? 저게? 얘기했잖아요. 근면성실한 사람. 그게 다 영향이 있는 거예요. 정말 남들이 보기엔 구제불능 미친 사랑. 하지만 그는 매일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장쑤성, 허난성, 안우이성 이 세 지역에서 새 집 살림을 챘습니다. 정말 지도만 보면 알겠지만 저희 대장정이다. 맞아요. 국토 대장정 했다 진짜. 중국에 이제 실크로드가 있습니다. 웨딩 로드네요. 웨딩 로드. 자, 그런데 말이죠. 살짝 힘에 붙였나 봅니다. 이젠 아예 대놓고 1km 반경 내에 집 세 채를 구한 뒤 새 아내와 자녀들까지 이사를 시킨 겁니다. 저 새 아내한테서 자녀도 다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럼요. 이제 그러니까 본인도 힘들었나 봐. 다니다 보니까 힘들어서 모았네. 대단하다. 아니 근데 많이 걸리긴 걸린 거예요 마지막에? 걸렸죠? 걸렸죠. 걸렸으니까 우리가 알겠지. 이런 게 오래 가겠어요? 어떻게 걸렸냐면요. 두 번째 부인 첸 씨가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여보 사랑해 뭐하니 이런 문자를 본 거죠. 결국 추궁 끝에 새집 살림 사실을 털어놨다고 합니다. 아니, 저걸 다 숨기다가 문자로 걸렸어? 차라리 잘 된 일이지 뭐. 아니 그 어떻게 됐대요? 그 남편 지금 뭐 살아 계신 겁니까? 아니면 어떤 조치가 취해졌습니까? 큰 충격에 빠진 첫째 아내는 곧바로 일단 이혼을 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아내는 장 씨를 공안에 신고한 상태라고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긴 하네. 다음 쪽종입니다. 이번 주인공은요. 중국 장 씨 못지않은 일본의 바쁜 사랑꾼 얘기입니다. 바쁜 사람 많네. 일본 NHK의 아침 간판 프로그램 뉴스7의 기상캐스터 오카무라 마미코. 그녀로 말할 것 같으면요. 귀여운 청순 동안으로 기상캐스터계의 아이돌로 등극. 또 일기예보를 전할 때 그녀의 지시봉 끝이 날씨 기호인 별마크와 겹치며 마법 봄처럼 보인다고 마법 소녀로도 불렸죠. 뭐 연예인급 인기를 누렸네요. 그러네요. 일본 아이돌 외모 아닌가요? 네. 그런데 2014년 12월 12의 남성들을 좌절시킨 스캔들이 터졌으니 마법소녀 오카무라의 위험한 남자 관계 전격 하차하다. 왜? 2014년 12월 24일 타 방송국인 T사의 간판 기상캐스터이자 유부남인 사토 다이스케와 다정히 얼굴을 맞대고 있는 사진이 공개되며 불륜 관계가 드러난 겁니다. 유출이 됐구나. 네.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요. 동시에 또 다른 사랑, 기상청 관계자 A씨와도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게 밝혀졌는데요. 정말 바쁘게 사셨네요, 이분들. 네, A씨 역시 처자식이 있는 유부남임에도 그녀와 무려 3년간 불륜을 이어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뒷목 잡고 계시죠? 네. 너무 황당해서 더 혈압이 오를 겁니다. 아, 이상 더 뭐가 있어요? 더 있죠. 또 있어? 또 뭐야? 사토상, 사실 나 A씨와도 사귀고 있어. 라며 오카무라는 사토 씨에게 A씨와의 교제 사실을 털어놨는데요. 갑자기? 이 사토 씨의 반응이 기막힙니다. 오카무라의 집을 찾아 그녀가 A씨와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훔쳐보기까지 뭐야 이게? 진짜 이상하다. 아 머리 아파. 아. 황당하시죠? (1984년) 미국 루이지애나주의 한 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를 만나 사랑에 빠진 두 사람. 그런데 이 둘은 사람들에게 떳떳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이미 가정이 있었기 때문이죠. 또 불륜이네요. 그러던 어느 날 저 임신했어요. 또 아이를 지우게 할 셈인가요? 지워왔어? 그래서 그동안 한두 번 지운 것도 아니고. 또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또? 그것도 무려 4번째. 에? 4번? 그의 대답은 역시나 지금은 아니야. 지우자. 조금만 기다려줘. 10년간 아이를 수차례 지웠다고 합니다. 트라는 결국 그에게 이별 통보를 했습니다. 왜 10년 만에 하냐고. 그 진작 했어야지. 맞아. 이 기사의 막장성은 지금부터. 에? 야 일이네. 더 이대로 끝이 나왔다고요? 아니에요? 이별 통보를 하고 몇 달 뒤 이상하게도 트라하니 몇 달 동안 감기가 낫진 않더랍니다. 뭐야? 그만 충격적인 진단을 받게 됩니다. 뭐야. 바로 후천성 면역 결핍증인 H. 소름. 에이즈 옮긴 거야 그럼? 그녀의 뇌리를 스친 것이 있었으니 새로 나온 비타민 주사인데 맞아봐. 야. 그 주사가 바로 HIV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이 들어간 주사였던 거죠. 저건 살인범이네.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살인마. 여자가 이별 통보를 하자 주사를 해버립니다. 악마네 악마. 결국 트라하는 살인죄가 적용되어 징역 50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지난 2008년 9월 이스라엘 텔아비브 북부 해안 도시 나타샤의 야콘강에서 발견된 한 구의 시체. 그 시신은 4개월 전 실종된 4살의 여아 노주로 밝혀지면서 이스라엘 전역을 큰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자, 그런데 국민들을 더 분노하게 만든 이유. 여아를 살해한 악마는 친할아버지와 그리고 엄마까지 얽혀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외부의 괴한이 아니라 가족이 얽혀 있다고요? 소름 돋았어요. 4살까지 키운 애를 와. 자, 저기 죽였다고? 이제 사진 좌측에 보이는 사람이 친할아버지고요. 자, 우측에 보이는 사람이 엄마입니다. 근데 이 둘이 딸의 죽음과 관련이 있었다는 왜 저래? 인간이 아니네. 자, 이 안타까운 비극의 서막. 자, 프랑스에서 10대 시절에 만난 벤자민과 마리는 딸 로즈를 낳고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벤자민은 19살이 되던 해, 여보, 나 더 늦기 전에 뿌리를 찾고 싶어. 나와 함께 이스라엘로 가자. 자, 벤자민은 자신의 아버지 론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로 이민을 결정. 자, 그렇게 자신의 아버지 론과 감격적인 재회를 한 아들 벤자민. 그런데 이때부터 이 가족들에게 불행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는데요. 아버님, 아니 론, 당신이야말로 내가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남자요. 와, 진짜 미쳤다. 아, 시아버지한테? 마리. 나도 사실 첫눈에 반했다. 자, 며느리 마리와 론. 자,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사랑에 빠지고 만 겁니다. 저게 가능해요? 자, 이 사실을 알게 된 벤자민은 분노와 배신감에 치를 떨며 혼자 다시 프랑스로 떠났고요. 어머. 한편 시아버지 론과 며느리 마리는 이스라엘에서 부부로 새 출발. 정말 견막장이네요. 견막. 이게 진짜 쓰레기네요. 자, 그런데 이 막장 사랑 사이에서 딸 로즈는 몇 달은 아빠 따라 프랑스로, 또 몇 달은 다시 엄마 따라 이스라엘로 이곳저곳 옮겨 다녀야 했습니다. 저 애는 무슨 죄야. 그러게. 저 애가 무슨 죄입니까? 자, 그리고 결국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할아버지 론이 손녀 로즈를 차에 태우고 이동하던 중 아이가 일단 어리잖아요. 살짝 장난을 쳤을 뿐인데 시끄럽다면서 머리를 세게 내려쳐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어린 로즈는 고개를 푹 떨구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미쳤나 봐. 자, 그런데 손녀가 자신의 손에 죽임을 당했는데 인면수심의 할아버지는 죽은 손녀를 여행 가방에 넣은 뒤 자디찬 약혼 강물 속으로 던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정말 더 화가 나는 건 뒤늦게 로즈의 친모인 마리도 살해 사실을 알았지만 남편의 죄를 덮기 위해 묵인했다고 합니다. 저런 데다 사랑이라는 얘기를 붙일 수가 있을까요? 그게 어떻게 사랑해? 그냥 광기죠, 광기. 그 알량한 사랑을 지키기 위해 사람이 되길 포기한 악마들이 아닐까요? 자, 그 누가 사랑을 말하는가 싶고 저 한 기자의 1위 후보를 먼저 공개합니다. 2018년 11월 영국 노스 웨일즈. 아니 저것들이 감히 어디라고 방송에 나와? TV 속의 한 인꼬 부부를 보던 사만다는 대분노하고 맙니다. 그들은 2년 전까지만 해도 한 지붕 아래 함께 살던 전 남편과 내연녀였기 때문이죠. 아이고. 이해가 안 되는데? 2016년 어느 날 사만다는 남편 앤디에게 한 부탁을 받게 됩니다. 사만다, 친구 집에 사정이 생겨서 친구 딸 베스가 여기 잠시 머물러도 될까? 아유. 친구 딸? 16살짜리 친구의 딸을 잠시 돌봐주자는 부탁. 뭐 흔쾌히 허락을 해줬죠. 아, 설마. 에이, 친구 딸 바보가 그런데 어느 날 사만다는 어린 아들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빠 앤디가 베스에게 입을 맞췄다는 것.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죠. 남편 앤디의 노트북에서 베스와 주고받은 음란한 내용의 SNS 메시지를 발견한 겁니다. 음란해? 추악한 진실이 드러나자 두 사람은 결국 불륜 사실을 인정했고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짐을 챙겨 집을 나갔습니다. 불륜도 문제지만 미성년자를. 친구 딸이고요. 이 둘의 미친 사랑은 사실 이미 오래전에 시작됐다는데요. 남편 앤디가 친구 집에 이사를 도와주러 갔다가 그곳에서 그만 친구의 딸 베스와 사랑에 빠졌고요. 머리야. 아니 그러면 이미 연인이었기 때문에 집으로 데려온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정을 지어낸 거네요. 집에 드리고 그렇죠. 싶어서. 아내 사만다를 배신하고 떠난 두 사람은 기어코 결혼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얘네 뭐니? 아니야. 충격적이다. 할아버지랑 손녀지 저게. 그런데 이 두 사람 정말 대단합니다. Age Gap Love라는 방송에 출연. 그와 있을 때면 공주가 된 기분이에요. 우리의 사랑의 나이 차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네요. 네. 엽기네요, 엽기. 2006년 중국 산시성의 한 마을에 살게 된 신혼부부. 그런데요, 새 신랑 샤오관은 달콤한 신혼을 즐길 새도 없이 결혼 직후 사기죄로 7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이 됐습니다. 아니 뭐 사정이 딱하기도 하지만은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건 마땅한 거죠. 네, 아내만 불쌍하게 된 건데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아내는 남편 없이 시댁에서 시부모님을 모시며 지냈죠. 아이고. 그리고 어느덧 7년이 지나 남편 샤오관은 출소를 했고요. 이제는 정말 착실하게 살면서 아내와 새 삶을 시작하려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어느 날 다급한 전화를 받습니다. 샤오관, 네 아내가 지금 농약을 먹었어. 뭐라고? 깜짝 놀란 남편 샤오관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아내가 위독한 상태는 넘겨 생명엔 지장이 없었는데요.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더 잘할게. 당신 때문이 아니야. 당신 아빠 때문이야. 이게 뭔 소리냐? 남편이 없는 동안 시부모님과 함께 살게 된 아내. 그런데 우리 며느리 요새 많이 힘들지. 아, 진짜. 결국 그렇게 시아버지에게 의지하더니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는 돌이킬 수 없는 불륜 관계로 빠졌고요. 그리고 남편이 출소한 뒤에도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는 계속 은밀하게 유지가 됐는데요. 어머. 잘도 속였네. 아니 잘도 속인 것도 있지만 누가 의심을 하겠어요, 둘을. 아니 근데 뭐 잘 살았네요. 잘 살았는데 왜 자살 시도를 한 거예요? 자, 우연히 아내, 그러니까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휴대전화를 보던 중에 시아버지에게 다른 애인이 생긴 걸 알게 됩니다. 뭐야? 아, 우리 시아버지 딴 여자 생겼나 봐. 이러면서 그렇습니다. 그 뒤에 배신의 치를 떨더니 음독 자살을 벌인 겁니다. 아이고. 자, 그런데요. 그 다음이 아, 그만해. 아, 그만해. 뭘 또 다음이 어딨어? 그 다음이 막장의 최고죠. 나 일단 미리 잡아놓을게. 자, 심장, 뒷목 뭐 잡을 수 있는 거 다 잡으시고요. 뒷목이 네. 아니라 여기 귀 뒤가 되게 혹시 뭉쳤어. 뭐 며느리와 시아버지는 서로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전 재산을 챙겨 사랑의 도피를 했다고. 나 여기가 뭉친 것 같아. True love. 수년간 까맣게 속고 이제 남은 건 배신감과 마음의 상처뿐인 남편은요. 난 아버지와 아내를 평생 저주할 거야. 라는 말을 전했다고. 2018년 태국에서 화제가 되는 가족 사진. 사진 속의 여성들은 모두 쌍둥이처럼 똑 닮아 있습니다. 이목구비가 비슷해요, 진짜. 가운데 두 분은 많이 닮으셨네. 그죠? 4명의 여성들은 놀랍게도 자매도 쌍둥이도 아닌 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가족이 됐느냐? 남편이 같기 때문입니다. 일부 다쳐요? 일부 사천입니다. 자, 뭐. 릴렉스. 나 진짜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릴렉스. 저 남편분. 네. 여자 이상형이 참 일정하시네요. 일관된 이상형. 네. 좋은 지점을 지적하셨어요. 어떤 사연이 있습니까? 몇 년 전 뛰어난 미모를 가진 여성 와라폰에게 첫눈에 반한 그 열렬한 구애 끝에 결혼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당신에게 첫눈에 반했어요. 결혼해 주세요. 했잖아, 아까. 결혼 아까 했다 그런 거 아까 아니었어요? 그렇게 해서 했잖아요. 그렇지만 또 다른 여성에게 또 첫눈에 반한 남편 타쿤. 자신의 데스티니를 놓칠 수 없던 그는 두 번째 결혼합니다. 그런데 당신에게 첫눈에 반했어요. 결혼해 주세요. 결혼이 쉽나, 이거? 아니 이거를 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이상하지만 해주는 여자들도 특이한데? 남편 타쿠는 그 뒤에도 세 번째 부인에 이어 네 번째 부인까지 맞이하게 됩니다. 이 남자의 기이한 행각. 아이러니하게도 네 번의 결혼 이유가 아내를 너무나 사랑해서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부인을 비롯해 세 명의 여성들은 하나같이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한 듯 긴 머리에 짙은 쌍꺼풀, 오똑한 콧날, 이목구비가 뚜렷한 미녀들이었는데요. 결국 처음 만난 아내를, 아니 아내 외모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아내 닮은 꼴 여성을 볼 때마다 신부로 맞이한 것이지요. 아, 그 여성, 사랑에 상대 빠지냐고? 여성도 놀랍지만 그걸 허락하는 첫 번째 부인도 조금 특이하네요. 자, 이 막장 남편의 막장 사랑법에 모두 첫 번째 부인을 무척이나 애처롭게 여겼었습니다. 여기서 또 반전이 있게 됩니다. 아, 남편이 저 모르게 바람피는 것보단 낫죠. 그리고 우린 자매처럼 잘 지낸답니다. 오히려 쏙 쿨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어떤 사정이든 간에 일부사처로 사랑을 n분의 1 하고 있는 이 부부들. 서로 언니, 동생 하며 함께 쇼핑도 하고요. 여가 시간엔 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도 해요. 그럼요. 한 집에서 남편을 잘 공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여기 태국 법적으로는 어떤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태국은 중혼이 금지된 나라입니다. 그러게. 그래서 첫 번째 부인 말고 다른 부인들은 법적으로는 그냥 그 어떤 인정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사람들이 보기엔 대환장 사랑이지만요. 이들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든 우린 후회하지 않아요.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자, 이탈리아 아주리 군단의 자존심. 패스 마스터이자 축구인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전 축구 선수 안드레아 피를로. 16살에 만난 첫사랑과 결혼해서요. 축구계 대표 로맨티시스트로도 유명. 그런데 2014년 1월 이탈리아 연예 전문 C 잡지가 안드레아 피를로 밤에 나는 키스라는 충격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자, 근데 그 대상이 아내가 아닌 내연녀 발렌티나 발디니와의 미래 사진. 당시 피를로는 이탈리아 명문 축구팀 유벤투스에 몸담고 있었는데요. 내연녀 발디니는 유벤투스 명예회장의 아들 리카르도 스티븐스의 전 여자친구로 유명했습니다.
자, 이 이름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누구 리카르도 스티븐슨? 그렇습니다. 잠시 뒤에 나와. 왜 그래요? 또 무섭게. 자, 그런데 세상에 내연녀 발디니가 피를로의 아이까지 가졌다는 사실까지 알려지자 팬들은 애처가인 줄 알았더니 속았어! 피를로가 그럴 줄은 몰랐어! 라며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한편 그 누구보다 상처받았을 한 사람. 난 남편을 위해 나를 포기할 만큼 사랑했어요. 특히나 남편이 슬럼프를 겪을 때도 늘 옆에서 힘이 되어주며 최선을 다해 내조했던 아내 데보라. 결국 남편의 배신에 스디슨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에휴, 너무했네요 정말. 옆에서 이렇게 내조를 해줬는데. 자, 그런데 2014년 2월 또 한 장의 사진이 이탈리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섭다 이젠. 아유. 피를로의 아내 데보라가 한 남성과 다정하게 데이트를 하는 사진. 아까 이름 기억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자, 바로 여기에 등장을 했던 거였습니다. 복수한 거야 뭐야. 눈에는 눈, 바람에는 맞바람으로 응수한 아내 데보라. 데보라의 불륜 상대가 바로 리카르도 스티븐스. 설마 했네요. 남편 피를로의 내연녀 발디니의 전 남자친구입니다. 자, 결국 피를로와 아내 데보라의 막장 러브 스토리는 서로에게 상처만 남긴 채 이혼으로 종지부를 찍었고요. 참고로 피를로는 내연녀였던 발디니와 결혼한 뒤 쌍둥이를 낳아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신뢰를 깬 남편에게 눈이이 똑같이 복수를 해준 아내였습니다. 혈압 상승 리얼 막장 스토리 19 13위 공개합니다. 미국의 아메리칸 아이돌, 영국의 브리티시 갓 탤런트 등 아주 센 독설가로 유명한 음반 제작자 사이먼 코엔. 저 사람 그렇습니다. 애들? terrible. 결혼? 개나 줘버려라. 자, 연애만 즐기며 결혼이나 아이는 속박 그 자체라고 말한 그. 그런데 2013년에 그가 곧 아이의 아버지가 된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은 깜짝 놀라고 맙니다. 그런데요, 축하를 건네지 않았습니다. 축하하지 않았어요. Why? 그 대신 손가락질에 비난을 퍼부었다고 하는데요. 야, 이건 또 뭐야? 이게 뭐 사정이 또 있구나. 그렇습니다. 아이의 엄마이자 여자친구인 로렌은요. 난 너를 믿었던 만큼 난 내 친구도 믿었기에 바로 절친의 여자친구도 아닌 아내였기 때문입니다. 에이 그 친구 와이프? 정말 테러블이네요. 자, 이들의 잘못된 만남은 2004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부동산 재벌이자 사이먼의 절친인 앤드류 실버맨은 아내인 로렌을 소개했습니다. 이후 세 사람은 함께 휴가를 즐기며 자주 어울렸죠. 그런데 2009년 사이먼 코엘과 친구의 아내는 결코 타지 말아야 할 썸을 타며 불륜 관계로 발전했고요. 게다가 2012년 여름 셋이 떠난 요트 여행에서 남편 몰래 입을 맞추다 어머. 파파라치에게 딱 걸리기까지. 아, 대박이네. 아니 어떻게 저 남편이 있는 거 아니야 저기? 바로 옆에. 자, 그리고 결국 2013년 친구와 아내인 로렌이 사이먼의 아이를 임신하고 장장 4년간 이어온 불륜이 발각. 결국 친구 앤드류는 아내 로렌과 이혼을 했는데요. 그 길로 바로 두 사람은 동거를 시작했고요. 공식 석상에도 다정한 모습을 보이며 사람들의 말문을 막히게 했습니다. 아무튼 현재 두 사람은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남의 가슴에 대못 받고 본인들만 행복하면 될 일입니까? 네? 지난 2월 미국 소셜미디어를 달군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할리우드 최악의 삼각관계. 충격! 친구 언니의 남자와 바람 피우다? 친구 언니의 남자? 화장품 사업의 성공으로 최연소 여성 억만장자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미국의 핫셀럽 카일리 제너. 뭐 유명한 집안이잖아요. 그런데 그녀의 절친인 모델 조딘 우즈가 카일리의 형부인 NBA 스타 플레이어 트리스탄 톰슨과 불륜을 저질렀던 건데요. 자, 이게 무슨 콩가루냐 싶으시죠? 잠깐만.
지난 2월 한 매체의 적나라한 보도에 따르면요. 카일리의 절친인 모델 조디는 LA에서 열린 한 파티에 참석했고 그 자리에 카일리의 형부 트리스탄도 함께 있었는데 이때 조딘과 트리스탄은 마치 다정한 연인처럼 서로를 끌어안고 심지어는 뜨거운 키스까지 나눴다는 겁니다. 에헤? 아니 그 얼굴 다 알려준 사람들이 공식 석상에 그러면 당장 소문나잖아. 그렇죠. 그래서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한 카일리와 동생 친구 조딘을 친동생처럼 여긴 카일리 언니 클로이는 정말 큰 충격에 빠졌죠. 그러게. 그 뒤 한동안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조딘. 그런데 얼마 뒤 한 토크쇼에 출연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뭐야 변명한 거야 또? On the way out, he did kiss me. I'm no homewrecker. Right. I would never try to hurt someone's home, Right. especially someone that I love. 말이나 말지 무슨. 아유. 키스는 했지만 불륜은 아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방송 이후 카일리 언니 클로이는 SNS에 조딘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저보다 솔직해야지. 그리고 너 우리 가족 헤어지게 한 이유 맞거든? 당연한 거죠. 친자매 같은 절친을 배신하니 막장 스캔들이었습니다. 오늘 진짜 모든 모모가 두렵다. 2018년 5월 중국 스촨성 한 경찰서를 찾은 여성 리우 구오칭. 그녀는 경찰이 건넨 서류에 깜짝 놀라고 맙니다. 리우 고칭 씨는 3년 전에 사망하신 걸로 나오는데요. 이것도 뭔 소리예요. 리우가 받은 서류의 정체는 자신의 이름이 적힌 사망 신고서. 와, 이거 아니 이 사람이 살아서 지금 경찰서에 갔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 서류를 자기가 본 거예요. 자, 본의 아니게 귀신이 된 여자의 사연. 연애 끝에 리와 유닝권은 1995년에 결혼, 아들 둘을 낳으며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래가 보이지 않는 형편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요. 여보, 이대로는 안 되겠어. 우리 미래를 위해 지금은 고생을 좀 합시다. 결국 아내 리우는 돈을 벌기 위해 먼 타진 허난성의 한 공장에 가게 됐고요. 그렇게 기러기 엄마 생활을 한 기간이 무려 10년이 넘어갑니다. 아이고야. 고생했다. 고생도 아이고. 많았고 얼마나 또 가족들 보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에휴, 고생만 하다가 죽다니 그 아유, 남편하고 애들은 어쩌노. 뭔 소리야. 타지에 있던 아내 리우가 갑작스럽게 병을 얻어 사망했다는 소식이 날라온 거죠. 사정을 다 알던 마을 사람들은 모두 슬퍼했고요. 누구보다 가슴 아플 리우의 남편을 위로해줬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사연이냐? 남편 유에 아주 휴레기 같은 행각이 숨어 있었어요. 그럴 줄 알았어. 남편은 타지에서 힘들게 일하는 아내를 두고 다른 여성 A 씨와 그만 바람이 났던 겁니다. 아니 아내가 누굴 위해서 가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저런 생각을 해. 그래서 2015년도에 A 씨와 결혼하기 위해서 어차피 같이 살지도 않으니까 그냥 죽었다고 하지 뭐. 에라이 씨. 정말 인생 편하게 산다. 에라이, 진짜. 멀쩡히 살아있는 아내를 죽었다고 하고 직접 사망 신고서를 작성한 겁니다. 타지에서 오직 가족을 위해 고생한 기러기 엄마 리우. 그녀가 받은 충격은 진짜 사망 선고와 같은 고통, 상처일 겁니다.